예, 축복은 찬양할 때 옵니다. 네, 영어 찬양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온 세계에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게 하십니다. 오후 시간은 이게 훈련 시간이지 예배 시간이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목사님한테서 세상적인 말이 나와도 시험 들지 마셔. 예. 예배 때는 가난한 것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고 고난이 당하는 것이 유익이 되지만 학생들은 공부하고 운동하면서 힘든 거 빼놓고는 힘든 걸 없애버려야 돼요. 예, 그러니까 학생들 화장실 빨리 갔다 와. 예, 선물 시간이 오늘 있기 때문에 뭐 별것도 아닌데 저 농촌교회 저기 운동용품 갖다 드리고 근데 이거는 프로야구 선수 공이 아니에요. 이게는 완충제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린이 똑같은데 어린이용으로 속에 스폰지가 들어간 거예요. 예, 그래도 이거 하나에 10,000원씩 하는 거예요. 예, 얼마인지 모르겠네. 그래서 이거 기업에 대해서 잠깐 공부하는데 스스로 자기가 살아갈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과정을 생각하면서 공부해야 된다고 전 믿어요. 그러니까 공부 끝났는데 지금 어떻게 살지 몰라서 명문대 나와도 학생들이 이렇게 방황하는 게 많고 그래서 중국 같은 경우에 1,000,000명 이상이 실업자예요. 대학교 매년 실업자가. 대학 졸업했는데 중국이 인구가 많잖아요. 근데 대부분이 그 해안성 근처에 살아요. 중국의 대부분의 땅은 사막이고 못 쓰는 땅이에요. 그러니까 인구 밀도가 굉장히 높다고. 근데 매년 1,000,000명이 놀고 먹는데 봐. 그것도 다 대학을 많이 나와요. 중국 사람들이 이 동양 사람들이 자녀 교육하는데 열심이라 중국 사람들도 대학을 가기가 어렵습니다. 대학은 몇 개가 안 되는데 전부 다 대학 가려고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은 일자리가 많고 뭐 노동자 자리 많고 그래서 안 가도 누가 뭐라고 안 해요. 근데 중국이나 일본이나 한국은 대학교를 안 나오면 차별을 하는 이상한 현상이 있어. 그래서 중국, 일본, 한국 요 한중일 나라는 대학을 나온 사람을 더 알아주는 그런 문화가 있단 말이에요. 동양 3국이. 그러니까 미국이랑 스위스랑 다르다고요.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네가 그래서 하버드 나왔는데 얼마나 돈 벌었어? 네가 하버드 나왔는데 5년 동안 한 게 뭐야? 넌 헛배웠어. 이렇게 해버려요. 그러니까 미국은 실질적으로 자기가 사회를 점령하고 사회를 소유하고 사회를 운영하고 있어야 그 사람이 마무리를 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너스를 빚었어. 도너스를 반죽을 했어. 근데 도너스를 튀겨서 먹을 수 있게 하는 마지막 단계를 안 했어. 그러면은 그 도너스를 어떻게 먹냐 이거요. 밀가루 덩어리인데. 이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의 가치관은 동양의 가치관하고 조금 달라요. 네가 그래. 도너스를 잘 반죽을 했어. 그게 도너스 반죽이 학교 다니고 하버드 나오는 거야. 근데 끝에 튀기질 않았어. 그러면 그걸 어떻게 먹어? 이와 같이 해가지고 마지막에 튀기는 게 비즈니스화 시키는 거예요. 비즈니스화 시키지 않으면 그 돈 벌지도 못하면서 너는 왜 부모 돈만 쓰고 사회적으로 시간만 낭비하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은 고등학교 나와가지고 금방 잡을 잡는 거예요. 왜? 돈을 빨리 버니까. 나는 그래서 내가 할 걸 다 했어. 나는 부모 도움 안 받고 내가 다 돈을 바로 벌었단 말이야. 내가 디트로이트 GM 공장 클라이스코 공장 가가지고 내가 자동차 조립공을 했어. 나는 내가 돈 벌어서 내가 잘 살아. 나는 유능하고 스스로 있는 사람이야. 이런 가치와 그걸 박수 쳐주는 그런 게 많단 말이에요. 미국은. 쓰레기를 치워도 세계 최고의 어떤 업체를 이루면은 그걸 박수를 쳐준다고. 너만의 세계를 이루었다. 너만의 세계. 자, 따라하세요. 각자의 세계. 그걸 세팅을 하면은 학벌을 안 봐요. 학벌도 수단인 거야. 예. 먹고 사는데 도움이 되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퇴계나 율곡하고 다르고 정약용 사상하고 비슷해요. 미국 사상은. 근데 우리나라는 어떻게 되냐? 1000년 동안 과거 급제한 사람이 돈을 다 쓸어 담았어요. 그러니까 선비는 가난하지만 일단 급제를 하면, 과거에 급제를 하면은 관직을 얻죠. 그 관직은 인사권까지 쥐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내 밑에 누구를 임명하고 누구를 내쫓을지 자기가 결정하는 거야. 그러면 이게 사대부는 부자가 되는 거예요? 권력자가 되는 거예요? 부자도 되고 권력자도 되고 학자도 되고 존경도 받고 높임도 받고 사람 부려먹고 한 번에 다 5가지가 다 한 손에 들어오는 거예요. 과거만 급제하면. 그럴 때 여러분 아셔야 돼요. 과거 급제할 때 컨닝구 없었을 것 같아? 있었겠지. 주간 시간이에요. 그리고 뭐예요? 시를 쓰는 거야. 그러면 자기가 시를 써. 그러면은 정조대왕이 쭉 읽고 감동되는 게 장원급제인 거예요. 완전히 주관적인 거예요. 나보기가 역겨워 뭐 가실 때는 지려밟고 가시옵소서. 내가 볼 때는 좀 슬픈데 김소월의 시가 그게 어떤 분은 가장 아름다운 시라는 거예요. 그런 시는요. 미국 가면 히트 못 쳐요. 왜냐면 우울하거든. 나보기가 역겨워. 왜 역겨워? 좋아해야지. 나보기를 좋아해야지. 왜 나보기가 역겹고 구토가 나오려고 그래. 그러면은 그런 시가 미국 시에서는 아름답지 못한 시예요. 근데 우리나라 김소월 시는 그게 아름답다는 거예요. 김소월 씨가 또 자살을 해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은 영변의 악산 진달래꽃 어쩌고저쩌고 그거 핵실험 하는 데 아니야. 영변 핵실험지요. 예? 근데 그런 어투는 영국 영문학에서는 이게 아름다움에 못 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그 팔리고 안 팔리고 인정받고 인정받지 못하고 이런 다 하늘나라 가면 다 하나님이 심판과 상급을 정해 주시지만 살아가는 동안 고생을 덜 하라고 사회활동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하는데 힘들죠. 성장하는데 어떻게 해요? 성장하는데 공부만 하면 성에너지가 한쪽으로 몰린다고. 그래서 운동을 해야지 그 성에너지나 성장 호르몬이나 성장 단백질 에너지가 전신의 성장에 두루두루 도움을 주기 때문에 운동을 꼭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사고를 안 치는 거야. 예. 그래서 그렇게 고생을 하는 것은 그것을 통해 가지고 다른 것을 덜 고생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반드시 공부를 할 때는 동양적인 것도 이해를 하면서 서양적인 것도 공부할 때 철학을 흡수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서양 사람은 혼자 돈 벌어 가지고 많은 사람에게 나눠주고 혼자 다 돈 벌어서 친척들한테 도와주고 이러는데 우리나라나 동양 사람들은 함께 합쳐서 돈을 벌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돈 벌 때는 행복하게 돈 벌고 분배할 때 싸워요. 미국 사람은 분배할 때 싸우질 않아요. 왜? 자기가 완전히 정복한 다음에 분배하니까 분배할 때 이게 잡소리가 없어. 유태인들은. 근데 우리나라 어떻게 돈 버는 게 너무 어려우니까 힘써서 좀만 도와주세요. 다음에 잘 부탁드립니다. 이래가지고 수백 명의 인적 네트워크를 구성해서 그 인적 관계를 도움받아가지고 돈을 벌기 때문에 이게 나중에 갚아야 돼요. 그러니까 김만배랑 누가 돈을 벌어서 그러면 이재명한테 뭐를 도와줘야 되는 보이지 않는 계약이 또 있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예. 어저께 보니까 1조쯤 해 먹었을 세력이 탄핵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기꾼들이 저기 언론 플레이 해가지고 사기를 친 거예요. 그러면은 자 보세요. 이게 사기를 치고 거기서 모질라서 부정선거하고 부정선거를 모질라 가지고 부정선거를 밝히거나 또는 대장동 땅 투기 안 한 사람한테 어떻게 뭘 뒤집어 씌우려고 자꾸만 그럴 때 여기서 안정화되는 게 아니고 계속 지지고 볶고 막 이게 드러난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기업론을 공부를 한다. 그러면 공부를 할 때 어떻게 해요? 어느 정도 공부를 해야 돼.
근데 공부를 할 때 제 철학이에요. 여러분하고 다를 수 있어요. 공부를 할 때는 명예를 위해서 공부하는 게 좋지 실력을 키우려고 공부하지 마세요. 실력을 키우려고 공부를 하는 거는 실제 오랫동안 그 활동을 해야지 실력이 붙지. 국영수 해가지고 실력 붙지 않아요. 국영수를 요구 안 해요. 사회 가시면. 그래서 대학교 가서 나는 국영수를 안 했어. 고등학교 때까지만 했어. 근데 그것을 공부라고 하는 거예요. 국영수가 큰 비중이거든요. 대학교 가는데. 근데 그거를 대학교 입학 이후에는 그렇게 요구를 안 하고 이공계나 공대 쪽이나 이건 수학을 해요. 고급 수학을 한다고. 여러분이 물리학자가 되려고 그래? 그러면 이과 수학 있죠. 벡터 나오고 뭐 이거 더 어렵게 공부해야 돼요. 그러나 공대도 아니고 물리학과도 아니고 수학과도 아니면은 모든 과는 그냥 영어만 잘하면 돼요. 아니, 그러니까 내 생각이에요. 내 생각. 그러니까 사회 활동 하신 분들 얘기해요. 그러니까 영어는 국제 활동해야지 우리가 큰 돈 벌을 수 있는 나라니까 이제 영어 쓰는 거 사장님들 골치 아프잖아요. 그러니까 영어 똑바로 똑똑한 사원 쓰면은 자기는 영어 안 해도 되니까 영어를 일단 다 해야지 부려먹기가 좋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어는 다 해야 돼. 그 수학을 전공했든 농학을 했던 간에 영어는 해야 돼. 영어 음악을 해도 영어를 해야지 콩쿨 대회 나가요. 예. 그러니까 그냥 이 생존 수단인지 어떤 입시 과목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국어는 상대방을 사랑하고 이해해 주려는 마음이 있으면 말을 지혜롭게 할 수 있지. 국어 점수 100점 맞아도 말을 지혜롭게 못하는 사람이 많아요. 마음의 문제란 말이에요. 마음. 그러니까 철자법의 문제가 아니고. 그러니까 많이 쓰다 보면 국어 철자법 틀리지 않겠죠. 예. 틀릴 것 같으면 여러분 뭘 쓰면 돼? 한문 쓰거나 영어 쓰면 돼. 그러면은 감출 수 있어. 예? 자, 야구공이 필요하신 학생. 쟤는 운동선수 될 건가 봐. 예? 야구공이 이쪽에서 뭐 누가 손들었지? 어? 설아니? 너 여학생이니까 굴려줄게. 야, 오빠야, 잘 잡아봐. 더 필요한, 이게 한두 개가 아니에요. 또, 그래. 예, 하여튼 나중에 찾아. 새 공이야, 이거 공장에서 바로 나온 거야. 또, 그래, 진영이. 아유, 미안해. 그래서 이거 다 바닥날 것 같은데. 예. 너무 머니까 위험하니까, 이거 갈라나? 뒤까지? 예. 새 거예요. 마지막 하나. 없어? 아버님이 머리를 긁으셔서 그런데 아버님은 아니신 것 같고, 예, 그러면은 이거 목사님들 야구공 놀이할 때 쓸 거예요. 예. 사실은 기업에 대해서 생각을 유대인들은 이제 기업이나 이런 거를 어릴 때부터 토론을 해요. 큰아버지 그 기업할 때 뭐가 그 활동하는데 뭐가 필요한가요? 그거 그렇게 돈 많이 버셨는데 그렇게 돈 많이 버시는데 어떻게 해서 성공하셨나요? 이거를 학교 다니면서 대학교 준비하는 중고등학교 때부터 이렇게 토론을 해요. 그리고 돈을 어떻게 버는지 친척끼리 토론을 한다고. 돈 버는 거를 더럽게 여기질 않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공부 잘하는 거, 국영수 잘하는 거 막 얘기해. 그리고 돈 버는 거는 어떻게 해요? 돈 얘기하지 마. 공부나 해. 그 공부는 세 과목이요. 국영수. 근데 국어는 잘해. 그리고 아주 못하는 애는 없어요. 국어는. 국어를 빵점 맞으면 그 전응해요. 국어는 아주 잘하는 건 어렵지만은 아주 빵점 맞는 것도 어려워. 왜? 모국어니까. 국어가. 그래서 사람들이 영어 수학에 과외비나 학원비를 쓰는 이유가 국어는 입시 중심으로 하면 되고 그리고 이제 국어는 모국어를 안 까먹어.
그러니까 영어랑 수학만 하는 거예요. 수학은 어렵고 영어는 많이 쓰니까. 예. 그런데 이제 그 영어 공부, 수학 공부 좋은데 그것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혼자서 돈을 벌어서 많은 사회에 도네이션, 기부금도 나눠주고 또 대학교 학생들 장학금도 나눠주는 기업인이 될 수 있나요? 그러니까 먹고 사는 문제가 미국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 멕시코 국경에서 사람이 수천만 명이 불법으로 담 넘어 들어오는 이유는 일단 들어만 가면 미국 사람은 다 총을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함부로 당신 수상해 이러고 수색을 못 해요. 경찰도. 그래서 이제 불신검문할 수는 있는데 잘 사는 사람 집에 뚫고 들어가면은 그거는 좀 이상하게 보는 거예요, 다. 그래서 수색영장 법원으로부터 받지 않으면 그걸 못 한다고. 그러면은 어떻게 되냐? 무조건 먹고 살 수 있게 다 돼 있어요. 돈이 없어, 돈이 나와. 분유가 없어, 분유 나와. 모든 프로그램이 다 돼 있어요. 왜냐하면 모든 비영리 단체와 영리 기업체들도 세금 면제를 위해서 도네이션을 해야 돼요. 자기 자식한테 안 주고 장학금으로 내놓고 이런단 말이에요, 다. 그래서 돈 없어서 공부 못하는 학생들 다 공부시키는 게 있는데 그래서 이제 유학 갈 때 생돈 쓰면 아까우니까 장학금을 받아서 유학 가면 괜찮은데 생돈 쓸 거면은 10분의 1로 석박사학위 받는 국내에서 학위 공부하는 건 나쁘지 않다.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이렇게 높아지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서구가 낮아지고 있고 일본과 중국이 문제가 많아요. 일본은 하나님을 믿지 않아서 영적인 축복이 거기 머무르질 않아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보다 그게 그리고 일본 사람이 굉장히 못 살아요. 개개인은 다 못 살아요. 밥 한 공기 먹고 그 단무지 하나 먹고 사는 거야 다. 그리고 평생 살아도 10평 정도 되는 공간에서만 여러 명이 같이 살지 우리나라처럼 뭐 그 몇십 평짜리 아파트 살고 이런 여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 오면은 막 그냥 눈이 휘둥그레져요. 그리고 중국 사람은 이제 그 살기가 중국이 어려워요. 중국은 권력이 있어야지 쉽게 살아. 그러니까 거기도 사회 문제가 엄청나게 심각하단 말이에요. 공산주의인데 자본주의를 이용해서 돈을 벌려고 하는데 거기도 분배 문제가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은 먹고 사는 거는 해결되니까 어떻게 자기가 스스로 뭔가를 스토리를 만들어내는 인생 사는 게 그 자체가 중요해서 상급 학교를 갈 때나 큰 기업체 들어갈 때 자기 에세이를 잘 써야 돼요. 거짓말을 안 하거든. 미국 사람들 거짓말하면 다 드러나요. 그러니까 에세이를 해서 팩트를 자기가 말할 때 이것이 어떤 문학 작품보다도 감동스러운 사적인 프라이빗한 성장 과정을 얘기를 해서 그걸 읽고 감동을 줘야 돼. 그러면은 미국 사람은 똑똑한 사람도 많어. 그렇지만은 이 사람은 그 이상의 감동 어린 인생을 살아온 사람만 대접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세이 쓰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기 나름의 인생의 감동적인 스토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학교를 못 들어가요. 에세이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럼 뭐냐면 너만의 인생을 살아왔니? 라고 묻는 거예요. 너는 시키는 대로만 살았니? 아니면 네 자신이 스스로 살라고 몸부림친 시절이 있었니? 라고 묻는 거예요. 그게 기쁜 일이건 슬픈 일이건 실패를 딛고 일어났던 일이건 쭉쭉빵빵 성공만 계속 성공의 연속만 했던 그 화려한 인생이건 간에 상관이 없어요. 그 사람의 독특성, 그 사람만의 아름다운 고뇌했던 그 인생길이 보여야지 얘를 도와주고 싶은 거예요. 입학을 한다는 건 뭐예요? 이 사람을 고졸인데 대학교 졸업하기가 어려워요, 미국은. 공부를 3, 4학년 때 미치도록 시키고 1, 2학년 때 제대로 못 따라오면 3, 4학년 진학이 안 돼. 그러면 걔는 고졸로 다시 가야 돼. 그럼 1, 2학년 다닌 게 3, 4학년으로 못 가. 그래서 대학 입학 많이 하는데 졸업을 못 해요. 명문대일수록.
그러니까 뭐예요? 얘를 도와주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얘를 공부를 마칠 수 있게 도와줄까 할 때 도와줄 사람을 골라야 될 거 아니에요. 골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얘가 뭔가 부모 도움 없이 사회적인 걸 의지하지 않고 사회에서 요구한 것보다 특별히 자기가 뭘 해내려고 노력했다든가 능동성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부모 도움 없이 뭔가 혼자서 어려운 상황인데도 이 농촌 고등학생이 뭔가를 몸부림치고 살았던 흔적 이런 것이 있으면은 주정부 재원도 끌어다가 대학 당국의 재정도 끌어다가 연방정부 보조금도 끌어다가 기업체 후원도 끌어다가 걔를 도와주고 싶은 마음으로 뽑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체가 걸작품의 인생 스토리가 있어야 된다고. 그리고 이거를 우리나라 대학 입시 담당자들이 카피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면접이 점점 중요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영어는 읽고 해석하는 것이 아니고 쓰고 말하고 듣고 이게 미국 사람하고 똑같이 해야지 되는 거야. 그래서 점점 대학교의 수업이 대학원이 아니고 대학교 수업이 전체 100% 영어 수업이 점점 많아져요. 그러면은 영어를 완벽하게 하지 않으면은 대학 들어가서 적응이 안 되는 사회가 한국 사회로 돼간다. 뭐와 같냐? 싱가포르하고 똑같이 바뀌어요, 우리나라가. 싱가포르는 유치원 때부터 영어를 해요. 그 싱가포르에서 왔다, 인도에서 왔다 이러면은 영어 그냥 통과시켜요, 미국 대학이. 어려서 아기 때부터 영어를 다 시키기 때문에 인도는, 싱가포르는. 홍콩도 그랬는데 홍콩은 약간 지금 공산화돼 가지고 안 좋아. 예. 근데 공산화된 이유를 제가 말씀드릴게요. 홍콩 사람들 자본 투자한 거 다 날려먹었어요. 해외 투자 자본 다 빠져나갔어요. 왜 그래요? 아시아에서 모든 악하고 청부살인업하고 장기밀매하고 인신매매하고 국제적인 모든 범죄는 홍콩통에 다 이루어져요. 근데 홍콩 사람들이 그래서 그냥 검은 돈 먹고 사는 그런 게 많았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홍콩통에 나쁜 것도 가지만 홍콩통에 뭐 이렇게 돈 세탁도 많이 하고 그러니까 홍콩이 그냥 냅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어느 정도 써먹을 때 다 끝나니까 잡아 족치는 거예요. 그냥. 그럴 때 홍콩 사람들이 데모를 한 거야. 미군이요 홍콩에 상륙해달라. 미군이 왜 상륙해? 거기 전쟁을 왜 해? 자기 아들 죽이게. 다음번 대통령 선거 떨어질 텐데. 민심 잃을까 봐 전쟁 안 해요. 전쟁을 할 때는 민심을 얻고 돈을 많이 벌 때만 전쟁하는 거예요. 미국은. 그 군수업체가 전부 정치인하고 연결이 돼 있어요. 그래서 유태인들은 공부를 하면 이거 우리가 배워야 돼요. 정치적으로 돈 벌면 정치적으로 영향을 줘서 로비 회사를 만들어요. 로비 회사가 안 만들어지는 우리나라에서는 시민단체를 만들어요.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보다 정치적으로 영향력을 끼쳐야 된다고 그들은 가르쳐요. 그들은 간음하면 안 된다 가르쳐요. 유대교 믿는 사람. 기독교하고 똑같아요. 그러면 간음을 마음껏 하는 할리우드 배우들이 정치를 하기보다 유대인들이 요구하는 대로 해야 될 거 아니야. 이런 게 있는 거예요. 보수주의 유대인들이. 물론 이제 날라리 유대인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렇지만 일단 정치적인 영향력을 확보하고 경제를 장악하는 거예요. 별것 아니지만 맨하탄에 있는 택시 기사들 있죠. 100% 유대인 회사예요. 그러면 현찰이 들어오는데 관광객이 제일 많이 들어오는 데가 어디예요? 맨하탄 관광이 제일 많아요. 미국은 땅이 너무 넓어가지고 관광객이 볼 게 없어. 보러 가려면 하루 걸려. 그러니까 땅이 너무 넓으니까 관광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파리나 로마나 런던처럼 이렇게 밀집이 안 돼 있다고요. 그러니까 밀집돼 있는 데는 그냥 보면은 뉴욕이야. 동부 관광이 있다 이거예요. 뭐 그랜드 캐년도 있지만 그건 거리가 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 관광객이 외화 갔다 올 때 그냥 택시 탄단 말이고. 그러면 현찰업은 어떻게 해요?
자기네끼리 다 연결이 돼서 유대인이 아니면 택시 회사를 운영 못하게 해요. 그러면은 그게 경제 활동에서 그래요. 정치적으로 정치 활동하는 사람과 사업하는 사람이 연합을 해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뉴욕은 유대인들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정치적인 정치력을 정복한 거 없이는 경제력도 안 된다는 거예요. 밤새 돈을 벌어도 그게 자기 소득이 안 되는 걸 알고 있어요. 그걸 가리켜요. 그래서 친척끼리 도와줘요. 너 하원 의원 후보 선거 출마하면은 우리가 뭐를 도와줄게, 후원해줄게. 그래가지고 경제인들이 정치인들을 도와주는데 그걸 합법화로 해가지고 다 도와주게 해요. 우리나라는 정경유착하면 죄라고 그러죠. 죄 아니에요 원래. 그게 실력이에요. 목사님이 지금 정경유착을 지금 가리킨다. 오전하고는 달라졌다. 아니 그걸 합법화 시키는 것도 실력인 거예요. 우리나라 합법화 못 시키잖아. 응? 그런 거예요. 그리고 검사 판사가 여러분의 모든 걸 보고 있다고 생각하고 매일 사세요. 그러면은 걸리질 않아요. 걸리지 않는다고. 어?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이 지혜 있게 하셔야 돼. 공부만 한다고 그런 게 아니고 자기 세계를 세팅하는데 이거저거를 확보하고 경험을 늘리는데 공부를 충분히 해야 되고, 그리고 그 사람 인생 스토리가 언제인지 에세이 다 읽어야 돼. 자기 스토리를 다 설명하고 사람해야 돼. 아니란 말이에요. 그냥 만나면 나를 믿게끔 하기 위해서 학보를 따야 되는 거예요. 그 학보를 땄어. 네가 지방에서 학보를 따건 서울대학을 나오건 네가 뭐를 했어. 네가 농학을 했어, 경제학을 했어, 의학을 했어. 그런 거 다 묻고 하기가 어렵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네. 모든 사람을 그냥 품기 위해서 오늘은 글러브를 통해서 기업론을 제가 설명을 할게요. 글러브는 뭐냐? 굴러오는 공, 날라오는 건 센 볼, 느린 볼 다 그냥 잡아내는 건데 내 손바닥이 안 아파야 돼 일단. 근데 세게 오는 볼을 잡으면은 그 센 볼은 뭐냐? 돈을 벌려고 달라드는 인간은 재산이 달려있기 때문에 거칠게 달라들어요. 그럴 때 그 사람을 부드럽게 낚아채서 이게 수비수는요. 잡기만 해도 연봉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튀어나가지 않아야 돼요. 그건 놓치면은 에러예요. 그러면 연봉이 그 경기에서 깎여요. 바로 깎여요. 한 번 잡죠? 그러면은 연봉이 그게 한 게임에 하나 잡을 때마다 올라가요. 컴퓨터 인공지능이 다 계산을 해줘. 그러니까 어느 정도냐면은 계산을 굳이 다 안 해도 돼. 컴퓨터가 다 해줘요. 어느 메이저리그 저 천문학적인 그러니까 뭐 박찬호나 유현진 뭐 이런 사람, 오타니 같은 사람. 그러니까 이거 하나 놓치면은 연봉 팍 깎이는 거고 하나 잡을 때마다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이게 타구 속도가 170km고 야수 던지는 건 100km짜리 잡아야 돼. 못해도 세게 던지면 120km 던져요. 기본 야수가 120km, 타구 속도 180이 날라올 때 그걸 잡아야 돼. 근데 이게 튕겨나가면 안 돼. 고객이 돈을 걸고 달라오는 거야. 그걸 정확히 부드럽게 잡지 않으면 고객이 튕겨나가. 공이 튕겨나가. 근데 공을 정확히 세게 잡으면 아파. 이 양쪽의 딜레마를 다 해결하기 위해서 글러브라는 걸 만들듯이 기업체를 운영하고 세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마추어 기업가들이 하는 행태하고 프로 기업가들이 하는 행태는 글러브가 좀 달라요. 저는 초등학교 때 할아버지께서 저기 야구를 가르쳐 주셨어요. 저희 친할아버지께서. 그런데 저는 그때 이제 무슨 가죽인지 모르겠어. 근데 이제 헐렁헐렁한 글러브를 하나 내가 가지고 있었는데 공이 오면 그때마다 이렇게 글러브로 이렇게 탁탁 오므려서 잡았어요. 할아버지가 던져주시는 거. 그러는데 그거는 아마추어나 하는 거야. 공이 올 때 잡으면 안 돼요. 0.1초 사이에 그걸 놓치지 않고 탁탁
오므려서 잡으면 신경 써야 돼. 그러니까 프로야구 선수는 글러브를 어떻게 해요? 대면은 들어가서 안 빠지게끔 구조를 만들면은 그게 길들여진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학생들이 길들이는 거는 지손 편하려고 하는데 프로야구 선수 글러브 길들일 때는 그걸 제가 하니까 기업론하고 똑같은 거예요. 물론 이건 내 학설이에요. 프로야구 선수는 그냥 딱 대. 그러면은 여기 손바닥 근처에 딱 해도 잡혀. 안 튀어나가. 그리고 오므리지 않아도 어떻게 해요? 아마추어는 손가락으로 이렇게 찝는다고. 그러면 안 돼. 180kg를 손가락 힘으로 그거 잡을 것 같아요? 손가락이 인대가 상처를 받아요. 인대가 늘어난다고. 그러면 연봉 깎이는 거야. 큰일 나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 손가락으로 잡아서 작업을 없애버려. 그러면 안 돼. 손가락 잡으면 안 돼. 그러니까 뭐냐면 자기가 감정을 들이거나 정성을 다해 돈 벌면 안 되는 거예요. 뭘로 봤냐? 그냥 손바닥으로 잡는 거예요. 손바닥은 뭐냐? 이걸로 잡는 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이거를 구부리고 노력을 하고 힘을 쓰고 타이밍이다. 지금 손님 왔다. 이러면 아마추어 글러브라는 거예요. 프로는 뭐냐? 180kg인데 이거 탁탁 잡혀서 안 나가게끔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구조를. 그래서 어떻게 하면 프로 내야수, 이게 내야수 글러브를 내가 가져온 거예요. 이렇게 한다고요, 다. 이렇게 하면은 이제 물론 세로 그립인데 이걸 공중볼 받을 때는 그러는데 쉬운 볼 받을 때는 어려운 볼은 이게 강습 땅볼이에요. 이게 제일 어려운 거야. 그거는 어떻게 오므릴 겨를이 없어. 달려가는데 정신 없어. 제일 어려운 게 강습 땅볼이에요. 그거 잘하면은 연봉 1,000억씩 버는 유격수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들 보세요. 예? 예. 이렇게 된다고. 그래서 어떻게 여기 끝에 잡혀도 잡히고 여기 중간도 잡히고 끝에 반대편에 잡혀도 되게 손바닥으로 잡는 거예요. 손바닥. 이렇게 잡지 않아요. 이렇게 잡아요. 엄지를 쓸 일이 없게. 엄지를 쓸 일이 없게. 그리고 손가락으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야. 이렇게 틀면 어떻게 돼요? 충격 180kg에 180km의 시속 강속구가 에너지가 분산이 된단 말이에요. 분산이 되니까 충격이 없어지는 거야. 이렇게 하면 그 충격이 손가락으로 와서 이게 꺾어진다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취미 활동으로 목사님들 야구 던지고 받고 그러면서 이걸 연구를 했어요. 이게 야구 길들이기를 어떻게 공학적으로 하는지 그걸 했어요. 그 과학이에요, 이게. 예. 저는 초등학교 때 취미가 캐치볼 하는 거였기 때문에 지금 목사님 돼서도 이걸 하는 거야. 근데 이걸 딱 보면은 이게 기어 벌린 거예요. 손님이 막 짜증내는 손님이건 누구건 사람 관계에 지치는 거지 일이 힘들면 기계를 부리면 돼요. 컴퓨터를 부리면 되는 거야. 뭐가 힘든 거예요? 사람 대하는 게 제일 힘든 거야. 그러면은 사람 대하는 게 힘드니까 사람을 맨손바닥으로 딱 하면은 저희 할아버지는 맨손으로 내가 던지면은 그걸 맨손으로 잡아내요. 어떻게 잡아내시면 딱 잡으면서 손을 뒤로 당기면서 한 60cm 뒤로 콱 하면은 내가 아무리 세게 던져도 우리 할아버지는 맨손으로 딱 잡아요. 그런데 나는 그게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할아버지는 글러브 네가 껴라 이러고는 받는 거를 보여주시고 던져주고 탁 받고 던져주고 그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릴 땐 그게 신기한 거지. 자, 연륜이 많이 돼서 무슨 말을 해도 탁탁 품어줄 수 있으면은 기업체가 필요 없어요. 근데 그런 식으로 사랑 실천해가지고 기업 운영하면은 가족을 사랑할 때 진이 빠져. 집에 와가지고 짜증을 다 부리게 돼 있어. 사람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지 않는 수많은 시민들을 다 대하면서 정성과 마음을 다 쏟아 장사하면 집에 와서 스트레스 푸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기업론에 대해서 이걸 아셔야 돼요. 기업은 뭐냐? 내 사랑하는 가족한테 좋은 감정과 따뜻하게 하고 마음을 다 쓸 정도로 공적인 생활을 통해 가지고 어떻게 해요? 내 감정 에너지가 손상이 안 되게 하는 거예요. 내 손바닥이 안 다쳐야지 밥 먹을 때 우리 아기 쓰다듬어 줄 때 쓰지. 야구장에서 손바닥 다 다치면 집에 가서 어떻게 애 안아주고 업어줘요.
그러니까 프로야구 선수 애기 아빠는 글러브를 끼고 센 공을 받아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돈이 걸린 사건은 세게 달라들어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거를 감정 상하지 않게 다스리기 위해서 나의 감정이 손상되지 않게 기업이 필요한 거고. 그래서 절차가 필요한 거예요. 예. 그냥 손님 접대하는 것도 힘들고 고객 만나는 것도 힘드니까 어떻게 자기가 자기 개발 많이 하고 사회에 가려운 곳을 긁어주는 어떤 신종 서비스업이나 무슨 것을 만들죠. 그럴 때는 이제 만드는 것도 좋은데 쓸데없는 프로세스를 빼버리면 좋은 거예요. 아까 그 나사 우주선 쏘는 비용의 3분의 1 가격으로 X 우주선 스페이스 X가 저기 일론 머스크가 3분의 1 가격으로 우주 왕복선 운영하잖아요. 그거는 어떻게 한 거냐? 그거 알아보니까 필요 없는 나사에서 과학자들이 쓸데없는 짓거리 하는 걸 다 뺀 거야. 그러니까 3분의 1 가격으로 다 되는 거야. 근데 3분의 1이 더 효율적이야. 일을 더 잘해. 그러니까 이게 과학자들이 경영 능력이 없으니까 뭐 필요 없는 건데 국가 돈이다 이러고 막 쓰는 거야. 그거 나사는 미국 정부 운영 기관이거든요. 그러니까 돈이 산더미 같이 있으니까 부르는 대로 다 하는 거야. 그러니까 돈이 3배 이상 드는 거야. 그러니까 쓸데없는 거 다 빼니까 3분의 1 갖고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일이 줄죠. 일이 줄으면 어떻게 해? 사람이 여유가 많아지죠. 그러니까 쓸데없는 거를 줄이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어떻게 이렇게 잡는 거는 쉬운 볼 받을 때고 아주 어려운 볼은 이렇게 해야 돼요. 이렇게 해야 된다고. 근데 이제 마이크 트라웃이라는 그 오타니하고 같은 팀이었던 선수 하나가 있어요. 그 운동 천재예요. 미식 축구 선수가 될까 프로야구 선수가 될까 이러다가 뭐 미식 축구 안 하고 프로야구 하는 그러니까 모든 운동을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마이크 트라웃. 그 사람 글러브 보면은 이것도 되고 이것도 되는 겸용으로 만들었어요. 그 사람 위주로. 그러니까 발명 비슷하게 한 거지. 그렇게 해서 이 세상에 없던 자기 스타일의 글러브를 만든 거야. 그건 뭐냐면 땅볼이고 높은 볼이고 자기가 그 장점을 그냥 하나 속에 융합을 시킨 거죠. 근데 쓸데없는 걸 빼는 것도 필요하다 이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공부를 하는 것은 내게 맞는 내 천성에 맞는 스타일의 기업체를 운영을 하기 위해서 창업을 해야 되지 자기한테 맞지 않는데 회사 차리면 회사 운영하는 게 짐이 돼요. 세상에서 운영하는 뭐 카페 가지고 했는데 일이 자기한테 안 맞지. 그러니까 자기를 알아야지 창업을 잘하는 거예요. 자기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기를. 자 보세요. 저희 목사님들은 연세 높으신 분들을 한테 잘해드리고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세 높으신 분들 대상으로 목회를 못하는 성격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제 어린이들은 사랑하시거든 목사님들이. 그러니까 어린이들 훌륭히 키워서 부모님한테 공경하게끔만 목회하면 되지 굳이 할아버지 할머니까지 막 이게 맞춰가면서 목회를 하면 이게 일이 많아지고 비용이 많이 들고 신방전도사 100명 10명 이상 모집하고 막 이래야 돼요. 그럼 비용은 많이 들어가는데 과연 우리가 젊은 중년의 노년의 어르신들을 잘 목회할 만한 인생 경륜이 있는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어르신들 섬기는 게 자녀들이 효도를 하면은 행복한데 외부 전도사님, 신방 목사님들이 와서 뭐 하면은 그 시간 패기치는 것 같아. 그래서 일론 머스크 비슷하게 프로세스를 제거한 거예요. 그리고 어머님들이 집에서 요리하고 뭐 하고 바쁜데 교회에서 요리하는 거 없애버리자 저거. 주방 설거지 외에는 불을 피지 못하게 하자. 그리고 그걸 없애버린 거예요. 먹는 거. 그러면 먹는 거 안 주니까 이 교회는 다시 오나 봐라. 이러고 떠나가는 사람은 안 받기로 한 거예요. 아니 음식을 대접을 안 해줘. 이게 교회냐 이러고 안 오기로 분노가 있는 분이 있어요. 아, 내가 밥 먹으러 왔지 예배드리러 왔냐. 밥을 줘야 예배를 드리지. 밥이 없는데 내가 예배 드릴 거 같냐. 이런 분들이 있긴 해요. 가끔가다. 근데 그런 분은 요리 잘하는 교회 가면 돼.
예? 요리사분들이 저 새신자 환영회 하는 그런 데 가면 돼. 우리는 굶고 다이어트 해야 되지. 요리를 해서 많이 먹을 겨를이 없어요, 우리는. 적게 먹어야지 사람이 건강해지고 몸도 좋아지고 정신도 맑아지고 그런 거지. 많이 먹고 막 잔치를 해버릴 때는 60년대나 그렇게 하는 거예요. 1960년대. 그땐 가난할 때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지금 시대는 요거는 빼면 되겠다. 요거는 이제 그래가지고 이제 그 필요 없는 걸 빼는 거예요. 한 70% 없애버린 거야. 그러니까 이제 저희 목사님들 선성에 맞는 거예요. 그리고 저희들은 성격이 어떻게 다른 교회 다니시도록 도안들 우리 교회 꼭 다니세요. 다른 교회보다 우리 교회가 좋아요. 우리 교회를 사랑합시다. 이게 좀 안 돼요. 저희 성격이. 천성에 맞아야 돼. 기업은 자 따라서 기업은 창업자의 천성하고 맞아야 즐겁게 출퇴근할 수 있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기업을 어떻게 하나 코디네이팅 하는 법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기업을 코디네이팅 할 때는 이게 경제적인 활동이 아니란 말이에요. 자기 천성에 맞아야 돼. 그러니까 뭐냐면 자기가 훈련해서 다져진 거는 보완으로 하고 천성으로 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뭐냐면은 기업을 운영을 할 때 반드시 공부를 하면서 자기가 돈을 많이 벌면 그걸 어떻게 운영하고 그걸 어떻게 다스릴까 이런 것들을 음악을 하더라도 그게 음악으로 자원봉사하는 음악이 있어요. 그러나 티켓을 팔고 예술의 전당에서 공연하니까 티켓 판매합니다. 예약도 받습니다. R석은 얼마, S석은 얼마입니다. 이렇게 비즈니스하는 음악회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커지면은 비즈니스 쪽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현대사회가. 뭐 여러분이 재벌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음악이란 걸 해도 돈을 받고 연주를 좀 들으세요. 이런 쪽으로 해야 좀 멋있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있어 보이게. 그러니까 가장 비영리적인 음악 활동도 돈을 받게끔 되는데 그러면 여러분이 어떤 활동을 해도 비즈니스적으로 생각을 해야지 국영수만 해. 너는 돈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마. 이러면은 뒤처질 수밖에 없는 거고 왜 그러냐면 자기에게 맞는 직업 형태의 감각이 없어요. 그냥 돈만 벌리면 그냥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 조절 능력이 없는 거야. 글러브에는 손 크기에 맞춰서 이렇게 끈으로 조절하는 게 있어요. 근데 이 조절 기능이 있는데 이걸 안 쓰면은 남의 손 사이즈에 자기 손이 노는 거야. 그러면 이게 헐렁해서 불편하고 너무 작아서 불편해서 못 쓰는 거예요. 기업체도 사람한테 기업의 주체되는 사람한테 맞춰야 되는 거야. 그러기 위해서 각 분야들을 다 알고 각 분야에 있는 친구들의 얘기를 다 듣고 내가 공부한 거를 서로 나누고 그쪽이 예술인이면 나는 공학도면은 공학 얘기를 하고 예술을 듣고 그래가지고 이걸 내가 경험을 안 해도 다 경험하고 있는 애 걸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하고 다른 사람은 다 친구를 사귈 수 있어야 되고 자기하고 비슷한 사람은 격려하면서 라이벌 선의의 경쟁 관계로 만들어서 자기 발전을 시킬 수 있는 인성이 준비돼야지 자기 걸 얻게 되는 거예요. 그 사회가 따라서 사회가 빨리 변천한다. 그러면은 기업에 대한 수요가 더 많아져요. 근데 기업을 제때 공급하고 제때 창출해서 기업은 이러한 지구상 역사상 없던 어떤 기관, 그 물론 공산주의에서는 기업을 공기관이 담당을 하죠. 그러면 기존에 없던 기능이 추가가 돼야 돼. 근데 어떤 사람도 러시아에서 그 기관을 운영 안 하려고 그래. 그때 먼저 하는 사람이 사회주의에서 기업 창출자가 되는 거예요, 또. 응? 그러니까 사회가 어떻게 되든 사회는 바뀌고 망해 가거든요. 그럼 망하면은 불편한 게 있어. 근데 기존 거 갖고는 불편해. 그럴 때 그걸 공급을 해주려면은 개인 서비스업만 해주면은 이렇게 그때그때 잡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갖다 대면 다 그냥 걸리게끔 하는 거지. 예. 그러니까 내가 발로 뛰어가서 손만 뻗치면은 다 아웃시킬 수 있게끔 구조를 만들어야지 사람을 상대할 때마다 스트레스 받게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 자, 따라하세요. 예의범절을 갖추자. 그러니까 공적으로 예의범절을 갖춰놓으면은 사업을 잘하는 사람이에요. 예의범절이 없이 누구를 사랑하려고 그래. 아니라니까 원수를 사랑해서 안 맞는 꼭 까칠하게 구는 사람도 잘해주는 인성을 가진 사람이 스트레스를 안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수를 사랑하라. 원수한테 친절하라. 원수에게 떡을 더 줘라. 그러면은 스트레스가 안 받게 돼 있는 거지.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이 우리 스트레스를 줄여주려고 하신 말씀인데 이걸 비즈니스에 안 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경영학의 천재는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아니 내가 할아버지처럼 이렇게 딱 맨손으로 센 야구공을 받을 능력이 없으면 글러브를 사용할 줄 알아야 돼. 근데 글러브를 딱 사용했는데 우리 할아버지가 나한테 센 공을 딱 던지셨는데 내가 손바닥하고 글러브를 밀착을 시키고 손바닥으로 정면으로 받으면 또 손바닥이 아파요. 그러니까 뭐냐면 글러브 바닥하고 손바닥에 살짝 떠야 돼. 그래야 100kg 되는 강습 땅볼을 잡을 때 손이 안 아픈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사생활과 사업하는 회사 생활에 약간 간격을 띄어야 돼. 이거는 회사 일이고 이거는 가족 일이야. 딱 분리를 해야 돼. 그러면 충격이 안 와요. 손바닥이 사생활이고 글러브는 회사 생활이야. 들러붙으면 충격이 와요. 아시겠어요? 그러면은 돈 벌 때 돈 갖고 사람이 미치는 고민거리가 생겨나요. 돈 문제처럼 지긋지긋한 게 오면은. 근데 그거는 어떻게 해요? 이 글러브 자체가 회사 구조체인데 180kg 강습 땅볼이 딱 올 때 글러브 전체가 충격을 분산시킨단 말이에요. 분산하려면 이게 어떻게 되냐? 소가죽이 제일 좋아요. 충격을 한쪽에 받지만은 전체로 분산시키는 게 돼지가죽보다 소가죽이 좋고 합성 인조가죽보다 소가죽이 좋아서 소가죽이 그게 비싼 거예요. 그래서 기업 전체가 충격을 흡수하고 그거를 가정으로 스트레스를 가져가지 못하게 직장에서 그걸 충격을 분산을 시켜야지 기분 좋게 돈만 벌고 집에 가서 인조이하고 가족하고 지내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게 없다는 거지. 우리나라 아버님들은 고생해서 어떻게 해요? 집에 와서 스트레스를 푸는 거예요. 근데 그 스트레스를 못 푸니까 어떻게 해요? 술자리 가지고 술 먹고 막 회사 친구들하고 그걸 회포를 푸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은 손바닥하고 회사를 일치시키는 거예요. 안 그래요. 이게 탁 뒤로 떨어져 있어야 돼. 뒤로 떨어져 있어야 돼. 사람이 왜 비서 채용하는 줄 알아요? 온갖 사람을 다 상대할 때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하기 위해서 비서를 두는 거예요. 네. 실무진을 그래 두는 거예요. 그게 뭐 어떻게 해요? 돈을 많이 벌면 돈이 중요한 게 아니야. 자기 스트레스 안 받게 돈 벌어야 돼. 그래서 조직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직을 운영할 때 하나님께서 어떤 식으로 운영하라? 가족 생활을 행복하게 할 수 있도록 조직이 글러브처럼 돈벌이 하는 충격을 중간에 완충제로 사용하도록 하라. 그러면 공은 잘 받아서 연봉은 그때그때 에러 없이 땅볼 빼뜨리지 않고 올라가면서 손엔 상처가 없어야 돼요. 네. 그리고 이제 강습 땅볼을 많이 하면 수비 장갑이라는 게 있어. 수비 장갑을 끼고서 글러브를 끼는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여기 패딩이 돼 있어요. 아주 뿔룩한 장갑이 있어. 그러니까 약간 그 장갑 끼면 곰발바닥 같이 돼. 그러니까 여기가 뿔룩해 가지고 뭐 쿠션 같은 게 있어. 그거를 딱 하고 하면은 진짜 손이 안 아파요. 근데 그거는 개인 장비지. 글러브는 아니지.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그 수비 장갑은 비서실이라고 보면 돼. 비서실. 회사는 글러브고 수비 장갑은 회사 속에 있는 개인용 장갑이야. 그거는 비서실인 거야. 비서실을 통과해 가지고 이제 손바닥에 충격 안 오게 하는 거야. 대학교 가면 학장실이 있죠. 학장님이 학장실 이랬는데 문 열어보면 잠겨 있죠.
오른쪽 비서실을 통해 오세요. 이렇게 돼 있죠. 수비장갑이야. 수비장갑. 야, 학교도 그래. 학교도 학장님 뭐 총장실 들어갈 때 직접 들어가지 못해요. 옆문으로 옆 사무실로 들어서 한 두 사무실 거쳐야 내실이 나와서 거기에 총장님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글러브도 다 그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공부를 했을 때 자기가 뭐 센 볼, 느린 볼, 아프게 하는 볼, 잡기 힘든 볼, 로빙 볼 뭐 다 잡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학벌을 딱 입는 거야. 그래서 누구를 만나도 어떻게 해요? 나 뭘 공부했습니다. 이렇게 소개를 하면 여러분 이충근 박사님 알고 만났어요. 그냥 국제정치학 유명하신 박사님이시니까 모신 거예요. 그 모신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이충근 박사님이 야구 좋아하는지 나 몰라요. 나 취미 활동이 뭔지 모른다니까. 예? 그래도 뭐예요? 공적으로 국제 정치학에 대해서 얘기하고 아이들한테 정치적인 어떤 식견이나 호기심을 주면은 정치에 대해서 논평을 하실 수가 있잖아요, 아이들이. 그러면 비즈니스를 하더라도 정치적인 논평을 트럼프처럼 비즈니스 하던 사업가인데 계속 정치 논평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걸 40년 쌓여가지고 그걸로 정치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40년 동안 정치 논평을 계속 했던 사람이고, 근데 본업은 사업이야. 본업은 뭐예요? 예. 경제인이야. 본업은 교육자야. 근데 40년 동안 계속 정치적인 분석이나 이런 거를 해서 자기가 옳은 생각이라고 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스트레스 풀리죠. 근데 정치인은 아니니까 피해를 당하진 않아. 정치를 하면 피해를 당하죠. 보복을 당하죠. 근데 그 정치 평론을 했기 때문에 피해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실력은 40년 동안 쌓은 다음에 70 거의 육박해가지고 대통령 한 거예요. 굉장히 효율적인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 아셔야 돼요. 경제활동을 하건 교육활동을 하건 국방활동을 하건 간에 자기 견해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군인들은 정치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안 된다고 그러는데 어떤 무기가 좋고 어떤 무기는 필요 없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청년들이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그거를 얘기를 하면 잡아가게 법을 지금 바꿔놨어. 김영삼 씨가. 하나회를 숙청하면서 군인은 다 정치 못하게 해놨어. 그래서 군인들 입을 봉해버려서. 군인이 국방에 대해서 논하면 잡아가요. 그 독재예요. 군인은 딴 건 몰라. 어느 무기가 좋고 어느 무기는 쓸데없고 이런 거는 자유롭게 토론을 할 수 있어야지 국방이 강화되는 거라고 나는 생각해. 그러니까 일반 병사 말고 장교 출신은 무기에 대해서 논쟁을 벌이고 그 무기는 우리나라엔 필요 없고 미국에나 필요한 거다. 이런 거를 그걸 난상 토론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장교 출신은 소위 이상 되는 사람. 하사관들이야 운영하고 탱크 몰면 되지만 그걸 선정하는 사람이고 장군 진급할 소망이 있는 사람은 그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거지. 그래서 우리나라는 발전할 게 아직 많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공부를 많이 하면은 할 일이 많단 말이에요. 있던 것만 받아서 하려니까 자리가 꽉 차서 할 일이 없는 것 같지만 할 일이 많다고요. 교회는 문제가 뭐냐. 복음 전하고 설교하고 기도하는 게 힘든 게 아니고 교회 운영이 힘들어서 교회가 망하는 거예요, 다. 그러면 교회는 왜 운영해서 망하는 거야? 쓸데없는 일을 너무 많이 하고 사역을 벌리니까 비용이 증가해서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용이 오르니까 어떻게 비용을 메꾸려고 부자를 막 영입하느라고 장로 권사 직분을 막 주고 재산 바치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고비용을 해결을 못하는 무능하신 분들이라 그런 거예요. 그러면 기도는 하는데 왜 지혜가 없어? 두 가지예요. 하나님 가장 사랑하고 이웃을 자기처럼만 생각하면은 문제가 쓸데없는 일과 중요한 일이 딱 구별이 되는데 두 가지 없이 착한 일을 한다고 일을 하니까 분별이 없는 거예요. 내가 목사지만 남자지만 내가 어머니들이라고 생각을 해봐. 그러면 지금
기도하려고 아기들 위해, 자녀들 위해, 가족들 위해, 부모님 위해 기도하려고 오셨는데 저기 가가지고 요리하고 막 짬뽕 끓이면은 그게 내가 좋겠냐 이거. 내가 엄마라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집에 가서 짬뽕이나 볶음밥을 끓이든지 뭘 하시든지 이제 가족 입맛에 맞추는 거지만 이게 교회 왔는데 요리하는 거는 남자가 생각해도 이건 너 오버하는 거 아닌가? 지금 못 먹고 기아선상에 있는 나라는 아니니까 이게 아프리카는 아니니까 그거 할 필요 없겠다. 그렇게 생각하면 돼. 미국 교회 가보세요. 요리 안 해요. 커피하고 도너스 딱 먹고는 기도하고 오후에 집에 가지 점심을 먹더라도 간단히 간식같이 먹어요. 그러니까 설거지가 필요 없고 전부 그냥 샌드위치나 도너스 그냥 집에 갖고 가도 되고 먹어도 되고. 그러니까 설거지거리 쓰레기가 안 생기게 한다고. 그래서 이게 교회 운영을 불필요한 걸 줄이는데 그게 계속 한다고. 그러니까 기업이라는 게 뭐냐. 예? 기업이 1000개가 있으면은 1000분의 1밖에 못 벌잖아요. 그 똑같은 거. 그러니까 남이 안 하는 걸 해야 돼. 근데 남이 안 하는 걸 하면은 어떻게 돼? 퓨전 음식점 안 팔려. 그 음식을 지구상 어떤 80억 인간도 먹어본 적이 없는데 그걸 신비스러운 음식을 하면 팔릴 거라고 생각해? 입맛을 지구상에서 이 음식은 이 가게밖에는 없습니다. 이러면 안 사 먹어요. 그런 거. 그러니까 새로운 사업을 하면 무조건 자 따라서 새 사업을 하면 망한다. 그게 그거예요. 새로운 걸 하면은 돈을 벌려고 없던 사업을 해야 내가 독점을 하지. 다 망해요. 그러니까 사회 문제를 보고 사회에서 간절히 원하는데 지금 그거 공급이 안 된다. 그러면 그때 공급을 하는 거예요. 그 안철수 연구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예? 바이러스 그거 컴퓨터 바이러스잖아. 그걸 제공하는 기업이 없을 때 컴퓨터가 많이 우리나라에서 팔리기 시작할 때야.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안철수 그분이 컴퓨터 전문가인데 바이러스가 오면은 바이러스의 기계어를 거꾸로 역설계하면 백신이 돼요. 그러니까 바이러스를 잡아서 뒤에서부터 역으로 설계하면은 그게 백신이 된다고. 그러니까 바이러스 약을 프로그램을 개발한 거예요. 공격자를 보고 그대로 공격당한 대로 해준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머리 쓸 일도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다른 사람들은 야 컴퓨터 바이러스 만들었으면 천재인가 보다 그러는데 아니요. 원수를 읽기만 하면 답이 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이게 입력하는 거죠. 소리 입력 마이크. 저거 스피커는 출력하는 거죠. 부품이 역순으로 되면 이거를 역으로 거꾸로만 길다란 스피커가 되는 거예요. 순서만 거꾸로 하면은 스피커가 됐다. 다시 거꾸로 하면 마이크가 되는 거예요. 마이크와 스피커는 부품의 원리의 순서가 똑같아요. 바이러스가 마이크 순서대로 입력이 되잖아. 그러면 어떻게 그 바이러스를 거꾸로 해가지고 그렇게 돼. 그러니까 사회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러면 사회 현상을 잘 보면은 제품의 구성 순서, 제품 제조 순서가 보인단 말이에요. 사회 문제를 보셔야 돼요. 사회 문제. 사회 문제를 보시고 이과나 문과나 그런 사회 분석 능력이 있어야 돼요. 저는 설교를 어떻게 하냐. 사회 문제에 필요한 설교를 할 때 교리나 역사를 이용해서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식으로만 설교를 하니까 내 설교 비슷한 설교는 우리나라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경쟁을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솔직히 교회 와서 90% 80% 기도 제목이요. 가족들 위해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다. 가족들 위해 사업이 잘 되게 해주셔서 가족들 우리 어린이 자녀들이 잘 되게 해주셔서 단순한 게 이게 8, 90%예요. 그런 거라니까. 근데 왜 저기 10%의 교회 진을 다 빼. 종교 지도자가 되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이 부르시겠지. 다 목사 만들라고 제자 훈련해요. 그러면 안 돼요. 제자 훈련은 뭐냐. 사업을 잘하려면 외국어를 잘해야 돼. 외국어 잘하면은 전도를 외국인 만나 전도를 잘하죠. 그러면 선교사 되는 거지. 그러니까 선교사로 헌신하라 목사로 헌신하라 이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잘 생각해 보세요. 후원금을 걷어가지고 가난한 사람 도와주는 게 편해? 여러분이 부자가 돼서 여러분 돈 막 퍼주는 게 좋아? 여러분이 부자가 돼서 여러분 돈을 여러분 마음대로 도와주는 게 모금 활동하는 것보다 100배로 편해요. 그럼 가난한 사람 도와주려면은 부자 되는 말씀이 있어요. 잠언서에. 그거 계속해서 습관을 들이면 부자 되는 거지. 그러면 되는 거지. 뭘 또 모금을 하려고 그래? 모금을 하는 거는 특별한 어떤 직분을 가진 사람이 특별한 일을 할 때는 그게 필요한데 일반적으로는 여러분 개개인이 다 부자 되면은 괜찮은 거예요. 그냥 혼자서 다 교회 할 일을 혼자서 해버리는 게 편한 거지. 이런 게 있어요. 회의를 하는 건 아이디어가 부족해서 회의를 하거나 실수할까 봐 회의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회의하는 사람이 여러분을 반대한다면 회의를 해야겠어? 회의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 분란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학교에서 배울 때 학생들 학교에서 회의를 해가지고 사업이 잘 된다. 그러니까 회사 기밀이 없어지는 거예요. 회사 기밀이 없어져서 회사 망하게 하는 짓은 회의를 할 때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의를 할 필요가 없는 무리를 확보를 하기 전에는 혼자서만 하는 게 지혜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바보들이 조직을 경을성해가지고 다 망하는 짓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 벌려는 역순으로 막이는 그 회사를 망하게 하는 거예요. 돈을 벌어보려고 조직을 했잖아. 그걸 역순으로 타고 온다고. 바이러스 사탄이 들어와. 그러면 역순으로 백신 바이러스 만들듯이 하면 좋은데 그걸 거꾸로 당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직이나 이런 거를 할 때는 철저히 감정적으로 나를 사랑하는 사람 외에는 조직을 만들면 안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이 일을 잘하니까 조직에 그 전문가로 들였어. 큰일 나는 거예요. 그게 한동훈인 거야. 아시겠어? 자기 편인 줄 알았지. 근데 당권이 넘어가는 순간 본색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윤석열 씨는 그러니까 뭐 술을 많이 먹고 술 친구를 많이 사귀고 그러니까 좋다 이러면서 뭐 인정 삼아서 그렇게 의리상 그렇게 뭐 지내왔대요. 근데 그걸로 안 되는 인간이 끼일 수가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고난 당할 때 같이 있던 사람은 버리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소용이 별로 없는 것 같아. 그래도 고난 당할 때 나를 위로해주고 나를 찾아와주고 나를 위해 기도해주고 한 사람은 절대 해를 끼치지 않을 사람이니까 그 사람은 따로 관리를 해야지. 자기한테 유리하고 자기한테 힘이 될 사람만 모으면 그게 패망의 원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직을 운영을 할 때는 반드시 이런 기본적인 걸 알고 해야 되는데 쭉 보니까 유태인들은 그걸 따르더라고요. 근데 한국 사람들 그거 안 따라. 그러니까 한국 사람은 당파 싸움을 많이 하는 건 힘을 모아서 돈을 벌고 싶어요. 돈 버는 게 그렇게 힘드니까 남의 힘을 들여 도움받아서 돈을 버는 거야. 그러니까 돈 벌 때는 으쌰으쌰 좋아요. 술 친구가 돼. 분배할 때 당파 싸움 영원히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돈 문제가 아니야. 권력을 얻을 때 협동을 했어. 그래서 협동을 해가지고 권력을 얻었더니 권력을 뿜빠이 하려고 서로 물어 죽이는 거예요. 지네끼리. 이게 이제 우리나라 민족의 단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자, 따라하세요. 홀로서기. 예, 돈 벌 때나 권력을 얻을 때나 자기가 고난을 통과해서 자기가 어느 정도 정복자의 영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혼자 그걸 해내고 어떻게 해요? 나중에 평정을 한 다음에 분배를 하면 다툼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직원을 의지하거나 회사를 의지할 생각하지 말고 나 혼자 회사를 다 운영할 수 있는 힘을 갖고 회사에 들어가 한 부서를 섬기면 한 부서에 소속됐지만 전 부서에 도움을 주는 사람이 돼서 회사의 전체 경영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전공을 했다. 그거는 선문 명함 주고받을 때 그게 필요한 거예요. 그렇지만은 거기에 들어가서는 그 일만 할 수는 없어요, 사람이. 그러죠? 모든 것에 의견을 개진하고 의견이 어떠냐라고 신뢰해서 물어볼 정도의 지혜자가 돼야 되려면 모든 분야에 대해서 파악을 할 때 회장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분석하고 사랑하고 존경하는 마음으로 자기 지혜를 내야지 전체 경영권을 그 직원
전무하나 상무한테 다 맡긴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더 많이 배우겠죠. 예? 그리고 이게 기업이 내게가 아니게 될 거면은 어느 정도 하다가 좋은 관계로 퇴사해서 자기 것을 해야겠죠. 왜 60이 넘으면은 무조건 회장 집안 사람 아니면은 나가게 돼 있어요. 나이 60이 넘으면 아무리 뭐 부회장을 한다 이래도. 그러면은 여러분 자 따라하세요. 120살까지 살 것 같아요. 우리 어린이들 보니까 효도를 하고 엄마 아빠 할아버지 할머니 행복하게 해드리려고 어깨도 주물러 드리고 하나님이 보실 때 너무 이쁜 거야. 그러면 하나님이 100살은 거뜬히 넘기게 하시겠지. 운동 약간 좀 하면 120살 가지 않을 것 같아. 어? 할아버지 할머니 엄마 아빠한테 이쁘게 보이려고 참 공부도 열심히 하고 그러면 기본은 100살 가는데 약간 관리 좀 잘하면 120살 간다 이거요. 에? 그러면은 하나님 앞에서 60세부터 자기 일이 있어야지. 120살까지 뭐 할 거예요? 60년. 여러분이 제일 출세를 했어. 그러면 대학 총장이 60대에 퇴임해요. 에? 제일 안정된 직업이 대학교 교수 중에 끝까지 되면은 총장까지 출세. 그러면은 70에 퇴임 안 해. 60대 퇴임해. 그러면 60대부터 뭐 하겠어? 120살까지. 자기 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61세부터 하면 안 되고 20살부터 60살까지 하던 밀어붙이던 어떤 관계와 일들과 사랑하는 관계를 통해 계속 61세부터 밀고 나가는 거지. 그거를 여러분 예를 들어 공학 박사 해가지고 공대 교수를 60세에 끝내서 퇴임했는데 그때부터 농사 짓겠어요?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갑자기 제2의 인생을 했다는 거는 팽을 당해가지고 제2의 인생을 했다는 거지. 이게 연결선상이 있어야 돼. 비행기가 1만 피트 갔다가 뚝 떨어져서 다시 1만 피트 오르는 거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딴짓거리 하면 안 되고 이렇게 쭉 갈 때 자기는 은퇴가 없이 계속 활동할 거다라고 말을 하고 그렇게 생활하고 그게 의기투합된 사람끼리 계속 61세부터 1만 피트에서 2만 피트, 3만 피트까지 올라가는 식으로 시너지 효과로 가야 되니까 유치원 때부터 자 따라서 내게 은퇴란 없다. 평생 나는 자기 개발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야 돼. 그러니까 국영수 점수가 딸린다고 하면은 문제가 그 큰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걸음마야 걸음마. 석박사까지는 걸음마야. 그러면 석박사까지 많이 해도 석박사가 끝이죠. 아니에요. 그때부터 공부하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자기가 돈 벌려고 공부하고 남이 안 가르쳐 주는 걸 자기 혼자 공부해가지고 알아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학창 시절 때 근성이 있어야 돼. 내가 공부를 해내고야 말이라. 내가 수학을 못하냐?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하면 잘하지? 이렇게 궁리를 하는 습관이 든 사람은 어떻게 해요? 아무도 안 가르쳐 주는데 자기가 국리를 해서 해낸다고. 그래서 학창 시절을 잘 보내야지 아무도 안 가르쳐 주는데 자기 스스로 살아내는 시대가 때가 딱 됐을 때 자기 혼자 박차고 튀어 올라간다고. 그래서 학창 시절에 그 태도, 습관, 좋은 사고 방식을 집어넣으려고 훈련을 하는 거예요. 우리 속에 얼마나 나쁘고 악하고 음란한 생각이 들어와요. 그러니까 그거를 죽이고 싫어도 해내는 그 집념, 이것을 가질 때 사업가도 성공할 수 있고 교육자로 성공할 수 있고 국방개혁도 성공할 수 있고 정치개혁도 성공할 수 있고 경제혁신도 성공할 수 있는 거예요. 정치개혁, 경제혁신 이 모든 거는 아무도 안 가르쳐 주는데 자기가 아이디어로 해내야 되는 거예요. 사람 설득해서. 설득력이 없어. 그러면 혼자서 소수의 팀으로 다 밀어붙이는 식으로 처음엔 포맷을 해야지. 자기가 누구 설득시키고 이런 게 즐겁질 않아. 앞에 나가 프레젠테이션 하고 이런 것도 스트레스 받아. 성격이 소심해. 혼자서 뭐 집중하는 게 좋아. 이러면 어떻게 하냐면은 정치적으로 일을 크게 벌리기보다는 핵심 세력으로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자기 성격에 맞게끔 뭐든지 조직을 해야 되는데 자기 성격에 맞춤식으로 못하고 조직에 자기를 맞춘단 말이에요. 여러분 글러브에 자기 손을 맞추면 바보예요. 자기 손에 맞는 글러브를 사는 거지. 아 이거는요 유현진 선수가
이거는요 크레이튼 커쇼가 쓰던 거예요. 아 그럼 사이즈 맞으면 사는 또 되지만 사이즈가 안 맞는데 그걸 왜 사? 손 큰 사람들 거를 왜 사? 손 크면은 그걸 맞출 수가 있어. 근데 작은 건 진짜 못 사. 그러니까 뭐냐면 자기보다 포부가 크고 자기보다 위대한 일을 했던 사람 거는 적응을 할 수 있어요. 자기가 손이 작아도. 근데 자기가 2X라지 큰 아저씨인데 어린이 사이즈의 옷을 입을 수는 없는 거예요. 그건 진짜 안 맞아. 그러니까 속이 좁고 비전이 없고 아주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이렇게 내면이 쪼그라든 사람 거는 우리가 적응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독수리가 앉을 둥지가 따로 있지. 참새 둥지에 어떻게 독수리 아저씨가 앉아? 아, 앉을 수 있지. 독수리 새끼 때는. 근데 독수리는 커질 거거든. 커질 걸 다 생각해서 독수리 둥지를 하는 거예요. 알이야 얼마나 짜고. 그렇지만 비스무리한 알이라도 이게 커지는 백조의 알은 오리의 알보다 크긴 커도 그렇게 크진 않아요. 그렇지만 알에서 깨난 다음에 백조는 엄청 커지고 오리는 대충 크다가 성장이 멈춘다고. 영적으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엄청 커질 걸 대비해 가지고 지금 공부를 해야 돼요. 근데 공부를 할 때 공부 땡 치고 이거 공부가 국영수가 끝이다 이러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학교 갈 때 분리할 수는 있어도 이거저거 다 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내가 못해. 뭐 암기 과목 못해. 그러면 어떻게 해? 역사를 못해, 국사를 못해. 그러면 그림책, 만화책을 보서라도 다 공부를 해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만화책을 딱 보면은 고려시대, 조선시대 장면이 다 다른 색깔로 돼 있어요. 예? 그러니까 기억이 딱 구분되는데 글씨책으로 역사책을 암기해봐. 그러면은 외웠는데 이게 고려시대 건가, 조선시대 건가? 월정사지 무슨 석탑이 이게 고려시대 건가 조선시대 건가 신라시대 건가 헷갈리는 거예요. 나는 국사 만점 맞고 대학 들어간 사람이에요. 그렇지만은 그 글씨만 갖고 외우니까 이거 뜻도 모르고 외운 거야. 내가 지금 보면. 예? 그러니까 고등학교 국사책을 공부할 때는 초등학교 때 만화책을 미리 다 봐가지고 그림으로 한번 보면 기억이 다 나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고등학교 국사책을 초등학교 4학년이 그 두 번째 보면은 다 들어온다고. 근데 초등학교 4학년 때 고등학교 국사책 봐요. 글씨도 어렵고 단어도 어렵고 다 어려운 거야. 그러니까 초등학교 국사책을 보는 거야. 그러면 안 돼요. 고등학교 거를 만화책으로 한 걸 미리 보고 고등학교 거를 그냥 외워버리세요. 어차피 초등학교 국사책은 출제가 안 돼요. 시험은 다 고등학교 문제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헛수고하지 말라 이게. 고등학교 거를 미리미리 공부하는 게 초등학교 거 공부하고 중학교 거 공부하고 세 번째 고등학교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생각해. 유치원 영어하고 초등학교 가니까 국민학교 초등학교 영어하고 대학교 가면 대학교 영어 그러지 마. 고등학교 단어를 유치원 때 외워. 고등학교 단어를 고등학교 가서 하지 말고 유치원 때 외우라고요. 그러니까 크게 생각을 하시라고. 그리고 어차피 고등학교 영어 갖고 못 살아. 대학교 영어를 해야 돼. 근데 대학교 영어를 잘 보잖아요. 토익, 토플 하고 수시 지원하면은 옛날에는 개부터 붙였는데 영어 날구기는 애들이 너무 많으니까 권력자층 자녀들이 떨어지는 일이 벌어졌어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는 국제 영어 시험 보면은 떨고 버려요. 왜 그래요? 영어 실력 없는 놈이 붙어야 되니까. 그리고 대학 붙은 다음엔 또 이제 토익 토플 보라고 그래. 이거 미친놈 회사야지. 그러니까 영어 시험, 영어는요, 이게 실력이 있으면요, 과외를 해도 이게 안 되는 거가 있어요. 이게 외국어라. 그러니까 어떻게 해? 절대평가를 하고 상대평가 국어하고 수학으로 다 결정을 하는 건데 내가 볼 때는 좀 이상해요. 천문학적인 예산을 들여가지고 수능을 1년에 한 번 치는 것도 이상한 거예요. 그 천문학적인 예산으로 매달 한 번씩 최소한 매달 한 번씩 전국 수능을 개최할 수 있는
자금이 천문학적으로 국가재산으로 있어요. 그거를 안 쓴단 말이에요. 그리고 1년에 제일 시험 치기 어려운 환절기, 감기 걸리기 딱 좋은 때, 그때 한 번 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건 나쁜 놈들인 거예요. 왜 감기 걸리기 제일 위험한 그 시절에 딱 한 번, 1년에 딱 한 번 하냐. 컨디션 조절 제일 나쁜 때인데. 그러니까 미국은 계속 매달마다 시험을 볼 수 있게 해주는데 왜 그렇게 안 하냐 이거야. 돈을 딴 데 쓰는 거예요, 얘네들이. 학생을 위해서 절대 학업 성적을 위해서 돈 쓰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학교 성적이 떨어지고 수능 점수가 떨어지는 학생 죽지 말란 말이에요. 잘 봤어. 그러면 걔는 똑똑한 애야. 근데 잘 보질 못했어. 그래도 넌 똑똑한 애인데 제도가 잘못 돌아가는 거예요. 진짜로 중요해. 그러면은 국영수를 50이 될 때까지 임원 승진 시험 볼 때까지 봐야지. 왜 대학 간 다음엔 다시는 그 시험은 안 봐요? 개떡같이 개차반같이 다시는 볼 필요가 없는 시험이라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국영수가 진짜로 인생에서 국가적으로 국제적으로 이게 중요한 문제고 배워야 되는 거면 50세까지 그걸 해야지. 그리고 잘 보세요. 재산 분쟁이 생기면은 뭘로 결정나? 법리로 결정나요. 근데 유치원 때부터 대학 졸업할 때까지 법을 하나도 안 가르쳐요. 왜 그러죠? 지배계급이 되려면은 피지배계급들은 법을 알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야, 법 알지 마. 뭐만 해? 국영수만 해. 근데 국영수는 써먹을 데가 없어. 고3 졸업하면 써먹을 데가 없어요. 영어 빼놓고. 에? 자, 보세요. 그래서 지배계급과 피지배계급은 다르게 사는 거예요. 근데 피지배계급에서 지배계급으로 가려면 재산이 있어야 돼. 근데 재산이 있으려면은 돈 버는 게 스트레스 받거든? 그러면 돈 벌 때 이게 스트레스를 글러브가 대신 충격을 흡수해주고 내 손바닥은 충격당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감정이 망가지는 게 상처받는 거예요. 돈 벌다가 머리가 상처받지 않아요. 감정이 상하지. 돈을 주고받고 막 하다가 신경질 나고 땀 나고 이럴 때 뭐가 상해? 머리털이 상하는 게 아니고 마음이 상하는 거야. 마음 중에 의지가 상해, 감정이 상해. 감정이 상하는 거야. 그러니까 감정을 보호하는 보호막으로 감정적인 주관적인 기준으로 해가지고 기업을 운영해야지만 지혜로운 경영자가 되는 거고, 돈을 써도 아깝지 않다가 되는 거예요. 내 스트레스 완화시켜주는 회사니까 잘 돼야지. 그래야 내가 행복하지. 행복은 소극적으로는 스트레스 안 받는 게 행복이고, 적극적으로는 행복이 많이 느껴져야지 적극적인 행복이에요. 그럴 때 부정적인 감정을 내가 굳이 품고 살지 않게끔 대신 부정적인 스트레스를 글러브라는 기업이 대신 충격을 받아줘서 나는 기분 좋게 퇴근만 하고 돈만 벌어서 집으로 애기들 선물 사가고, 겨울철 파카도 사주고 이렇게 기분 좋게 살기 위해서 돈벌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자기 감정에 솔직해야지 사회 적응을 잘한다는 거죠. 감정적으로. 그러니까 이 기업이나 경영 활동이나 경제 활동은 감정적인 걸 잘 관리를 해야지 지혜자가 되는 거지, 절대 돈에 집착하면 지혜자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이거 요거를 취미로 하는 애들은 그때그때 공을 잡으려고 그래. 그런 식은 어린이 공이나 잡는 거지 100kg, 120kg, 180kg 강습 땅볼 이런 거는요 엄지손가락 나가버려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 이거는 엄지로 잡으면 안 돼. 엄지는 움직이면 안 돼. 그래서 엄지가 바깥으로 안 가고 안쪽으로 가고 손바닥이 이렇게 나와야 돼요. 손바닥은 딱 아파도 손바닥은 크게 안 다쳐요. 손바닥은 살이 있어서. 그러니까 손바닥으로 잡아야 돼. 그러니까 어떻게 해? 손가락으로 잡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손가락으로 잡으면 프로 선수가 아닌 거야. 손바닥으로 잡는 거야. 근데 야구공을 손바닥으로 어떻게 잡아요? 그러니까 어린이들은 프로가 아닌 거예요. 손바닥으로 잡아야 돼요. 그리고 손가락으로 이게 잡을 때도요.
한 몸처럼 이렇게 회전을 하면은 충격이 빙글 돌면서 이게 분산이 돼요. 공도 어지러운 거야. 여러분 손바닥에 딱 들어간 순간 손가락이 회전을 시켜주면 공이 누구를 때릴지 목표를 했는데 휙 돌아버리면은 공도 어지러워가지고 여러분을 충격을 못 주는 거야. 그래서 이 회전의 원리로 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예. 손이 절대 부상이 안 당하는. 부상이 안 당하면 오래 돈 벌고 사는 프로야구 선수가 되는 거예요. 요번에는 브랜드에 대해서 가르치겠어요. 브랜드. 아까는 국산 이름 없는 건데 진짜 이름 있는 미국제 유명한 회사 윌슨 있죠 이거. 근데 이건 청소년용이야. 근데 목사님 청소년 아닌데 이거 왜 샀어요? 근데 이게 난 좋아. 그런데 이거는 가죽이 안 좋은데 이게 유명 회사 거라 안 좋은 가죽인데 이게 더 비싸요. 근데 이 회사 거에 아까 그런 그 회사 있죠. 오렌지색. 그 국내 업체 건데 아주 잘 만들어요. 예. 그런데 같은 퀄리티로 하면은 5배 비싸. 5배 비싸다고. 그런데 이거는 아주 세계적인 기업체잖아. 근데 잡을 때는 이게 오래 못 쓰고요. 사람한테 이게 편안함을 덜 줄 수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강습 땅볼이나 강속구나 이런 거는 싸더라도 좋은 소가죽으로 돼야 돼. 근데 이거는 소가죽은 소가죽인데 퀄리티가 아주 떨어지는 청소년용 거고 아까 거는 퀄리티가 높은 건데 이 상표 값으로 2배 받지만은 상표 값이 2배나 비싼데도 퀄리티는 얘가 2배로 좋은 거예요. 이것저것 따지면 한 5배 차이가 나는 가성비가 5배로 좋은 거예요. 4배 이상 좋은 거예요. 아까 오렌지색. 그와 같은 게 뭐냐면 여러분 잘 알죠. 이름 있는 유명한 기업에 다닌다. 그러면은 브랜드 값이요. 근데 내 손바닥은 브랜드로 인해서 이게 유명 회사 마크가 있다고 내 손바닥이 보호가 되냐? 그러지 않을 수가 있는 거예요. 자기에게 맞는 회사를 가서 자기가 손바닥이 충격을 받을 때 충격을 안 받는지를 봐야 돼요. 회사 일은 전부 충격을 받는 거야. 행복을 받을 것 같아서 내가 행복할 것 같아요. 저 회사 들어가면. 그게 아니에요. 회사 들어가면 자기 기업이 아니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스트레스가 오는데 그 스트레스를 밑에 부하 직원한테 떠넘기는 거예요. 그 구조가.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자기가 견뎌낼 수 있고 잘 지혜롭게 자기 발전 에너지로 승화시킬 수 있는 에너지 전환을 잘 시키는 그런 기업체 구조가 아니면 그 부서에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게 좋은 글러브고 좋은 기업이냐 이거를 안 가르친다니까 여러분 회사 들어가도 안 가르쳐요. 여러분 경영대학원 졸업해도 안 가르쳐. 그러니까 잘 들어야 돼. 유대인들은 이거를 어릴 때부터 집안 식구끼리 논해요. 돈을 버는 게 자기 공부하고 돈 버는 거랑 연관해서 결국은 이게 서로 도와주는 효과가 이루어지도록 얘기를 자유롭게 하는데 야, 돈 버는 얘기 하지 마. 공부만 해. 근데 그 공부가 고등학교 졸업하면 끝나는 국영수 공부예요. 그러니까 이게 오래 못 가는 거야. 그래서 국영수 점수는 좋은데 인생 헤매는 인간이 어디 한둘이에요. 그 과목 선정이 잘못된 거예요. 국영수가 정말로 필요해.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오히려 예절 바르고 지혜롭게 말을 할 줄 알고 이게 항상 사람에게 중요한 능력인데 그걸 못한단 말이에요. 그걸 왜 못하냐. 부모 공경하고 할아버지 할머니 공경을 안 했기 때문에 예절이 몸에 안 나오는 거야. 그래서 힘들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따라서 나를 가장 사랑해 주시는 분들께 높여드리고 공경해드리자. 이렇게 할 때만 자기 영혼과 자기 육체에서 자기의 에티켓이 뿜어져 나가서 에티켓을 할 때 스트레스가 안 쌓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을 많이 받고 사랑을 해주신 분께 높여드리고 심부름 뭐 해드릴까요? 할아버지 뭐 사올까요? 할머니 제가 뭐를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뭔가 챙겨드리고 싶은 거야. 손자 손녀들이. 이럴 때 출세가 보장되는 애가 되는 거예요. 근데 엄마 아빠나 할아버지 할머니가 자기 뒤 시다 뜨는 사람이야. 그래서 너 공부만 해라. 공부만 해라. 딴 거 하지 마라. 이렇게 되면 지가 왕자 공주가 되는 거야. 얘는 어디 못 써먹는 거야. 근데 회장님 앞에 딱 갔는데 사장님 앞에 갔는데 이건 준비가 안 된 거야. 회장 사장한테 잘할 필요는 없어요. 근데 엄마 아빠나 할아버지 할머니를 일단 높여드려야 돼. 사랑하면 안 돼. 자, 따라하세요. 부모님과 할아버지 할머님 높여드려야 된다. 이건 뭐냐면 그분께 사랑을 받고 사랑에 감사드리고 이런 걸로 안 되고 일단 높여드리는 게 우리 마음, 어린이들 마음속에 즐거움으로 와야 돼요. 높여드리는데 내 어린이의 마음에 행복이 몰려와. 그건 건강한 거예요. 근데 높여드리는 게 낯설어. 걔는 출세 못하네요. 국영수로 아무리 잘해도 걔는 출세를 못하는 거야. 국영수 잘해봐서 뭐해? 결국 회장이나 사장이 자기가 인정받고 싶은 거야. 밑에 직원한테. 근데 인정을 안 해주는 거야. 인정을 안 해주는데 자기는 월급만 주는 거야. 짜증나 안 나? 월급을 강탈당하는 느낌이 회장한테는 있는 거예요. 쟤는 월급 값을 하는가? 월급 값을 하고 지금 회사 출근하는가? 내가 저 신입사원을 섬기는 것인가? 제가 나를 이용해 먹는 것인가? 둘 다 알아 이거요. 그러면 잘리는 거야 거기서.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그 감정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사람이 누구다? 엄마 아빠 공경하고 할아버지 할머니께 가까이 가서 사랑받으려고 하고 심부름 하려고 그러고 심부름 자기한테 시켜주시면 행복하고 야 내가 인정받는다. 이러고 이렇게 긍정적으로 사랑관계를 하는데 그게 가족 어르신한테 잘할 때 뭐든지 복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를 쓰면 이미 늦은 거야. 몸에서 그냥 즐거움을 느껴야 돼. 그리고 야단 맞을 때 어떻게 야단 맞을 때. 야단 맞을 때 나 잘 되라고 야단 치신다. 뭔가 얘기하지 못하시는 게 있을 거다. 그러니까 야단하시는 분은 뜻이 있어서 야단할 거다. 내가 잘 되라고 하는 거지. 그러니까 어떻게 이걸 달게 받자. 이래가지고 알겠습니다. 더 잘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용기 있게 얘기해야지. 용기 있게 얘기하고 아름답게 반응을 해야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야단 친 사람 분이 더 짜증 나는 거예요. 아이고 야단 쳤더니 이게 또 질질 짜네.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자기 잘 되라고 야단 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불신자 아버님들에 대해서 심리 파악하는 법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불신자 아버지들은 스트레스 그리고 신앙이 있으셔도 남자는 여자보다 말을 못한다는 걸 분명히 아셔야 돼. 그러니까 답답하면 어떻게 돼? 남자는 소리 지르거나 뭘 때려 부숴. 그 뭐냐면 말 실력이 표현력을 못 따라가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 자, 불신자 아버지 얘기하는 거예요. 으악! 이러면서 밥상 뒤집어 엎었다 이거예요. 네? 저녁밥 먹다가. 그럼 뭐냐 하면은 표현은 못하는데 뭐가 뻥 터지는 거야. 그럴 때 학생들이 우리 아빠 미쳤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우리 아빠 폭력적이다. 야, 우리 아빠 반민주적이다. 아, 우리 아빠 봉건주의적이다. 우리 아빠 가부장적이다. 에? 승질낸다. 소리 지른다. 자, 보세요. 남자가 소리 지를 때 말이 안 통할 때 소리 지르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 말하면 되잖아. 엄마한테 말빨이 딸려. 그러니까 엄마하고 말하면 이게 말이 밀려. 근데 자기가 가장이야. 근데 말빨이 안 서. 어떻게? 표현이 원시인 되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폭발을 하는 거야. 근데 그거를 권위 있는 척으로 폭발시켜야 돼. 예? 그러니까 괜히 텔레비전 들었다 놨다. 예? 예? 뭐 했다. 밥이 맛이 없네. 뭐 어쩌네. 이러면서 막 스트레스 푸는 거야 지금. 예? 그러니까 뭔가 체해서
소화가 안 되듯이 뭔가 영혼의 채기가 오셨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아빠가 특별히 교회 안 다니고 하나님을 안 믿는 아빠가 스트레스 받을 때 저게 마귀가 역사한 거 아닌가 우리 아빠한테. 이렇게 하면서 이제 그 커뮤니케이션이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아버지는 무조건 높여드리고 예 알겠습니다. 공손하게 하고 이렇게 하고 말씀을 잘 들으면 어떻게 돼요? 말 못하는 아빠들은 분이 삭혀진다. 그러니까 분노가 치미는 아버지들을 잘 설득하면은 제일 높은 고위직으로 올라가는 사람. 그 기업체의 모든 비밀을 그 사람한테 다 가르쳐줘요. 그러니까 아버지들을 잘 이해하고 보필을 하고 이런 게 엄마를 잘해드리는 것보다 더 고급 과정이에요. 그래서 불신자 아버지들에 대해서 이거를 잘하는 게 쉽지 않아요. 그런데 그게 권력자들을 대할 때 그게 필요해서 남자들이 그게 부족한 거예요. 왜 그래요? 권력자가 다 얘기를 해요? 얘기 못해요. 밑에 사람한테. 알아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가 무능한 거예요. 말할 때. 그리고 A야 그러면 B를 얘기하고 자초지종은 A, B, C, D 이게 엄마의 표현이에요. 근데 아빠는 A야 그러니까 Z지 알겠지? 어려운 거예요. A야 알겠어? 그러니까 Z야 알겠지? 뭔 소리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해요? 그게 누구 스타일이다 권력 보좌에 앉은 사람들의 패턴이라. 그 권력에 적응하는 법을 위해서 남자가 권력자의 모형으로 아빠로 온 거예요. 그 전능하신데 왜 남자들이 아빠들이 그 모양이요? 자초지종을 잘 설명하면 되지. 그렇게 세상 사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버지한테 적응 잘하셔야지 세상 적응 잘하고 아버지한테 적응 잘 못하면 그냥 엄마 치마폭에 쌓여서 편하게 사는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랑 엄마가 다르고 할머니하고 할아버지가 전혀 달라요. 그러면 양쪽을 다 섬길 줄 알아야지 능수능란한 사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사람의 마음을 읽는 능력은 어디서 온다? 자기 엄마 아빠나 할아버지 할머니만큼 자기를 그냥 조건 없이 사랑하는 분이 어디 있어요? 솔직히 말해. 그러니까 사랑을 하고 믿고 그러니까 소리를 내는 거지. 소리를 낸다는 것은 얘가 나를 도망치지 않을 거라고 믿음이 있어야 소리를 지르지. 얘가 소리 지르면은 튀어서 영원히 사라질 거다 이러면 소리 안 질러요. 믿음에 가는 신뢰의 대상한 데만 발작을 하는 거예요, 사람은. 안 믿어, 안 사랑해. 그러면 냉정하게 하지. 그러니까 감정 폭발이 된다는 건 신뢰가 되니까 폭발을 시켜놔도 얘는 안 도망갈 거다 생각을 하고 하는 거지. 에? 그러니까 이게 사회 적응 훈련은 집안에서 하나님은 다 시키고 계신 건데 그걸 안 한단 말이야. 왜 내가 공부하는 왕자 공주님인데 내가 집안에서 뭐 어르신을 왜 섬겨? 내 인생 바쁜데. 그러면은 이제 독심술, 마음을 파악하는 능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사업에서 자기가 돈을 벌고 자기 세계 만드는 데서 센스가 무딘 사람 돼요. 센스가 무디면 어떻게 돼요? 돈 못 벌어. 국영수 만점 맞았어? 못 벌어. 힘들게 살아요. 힘들게 살아. 그러니까 국영수 점수 적다 이러면은 낙심하지 말고 대학을 못 가면 그냥 낮은 데 가. 그리고 즐겁게 다닐 수 있는 데 가. 그리고 어떻게 해요? 4년 동안은 고시 공부할 때 그냥 옛날에는 고시원 가서 4년을 묵어서 그러지 말고 대학을 고시하는 시간으로 4년이 졸업 때까지 4년이 확보됐잖아. 그러면 돈 벌려고 안 하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해? 그때는 그냥 자기 실력 쌓는 시간으로 하지 그거를 나쁜 대학 갔다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아니 그 좋은 대학 못 갔으면 자기 점수에 맞는 대학 가가지고 4년 동안 칼을 갈고 닦는다 해가지고 실력을 연마하는 4년이 시간이 확보됐기 때문에 요즘은 자 따라서 지금은 고학력 시대. 그러니까 석사 박사를 받아도 일반적이에요. 그러니까 석박사를 좀 좋은 데 가서 받으면 되고 그러는 거지. 그거를 왜 밑바닥에 가서 중학교 명문 중학교 나오려고 애쓰는 것처럼 명문 대학교를 다니려고 왜 삼수 사수를 하냐 이거요. 삼사수를 할 바에는 그냥 후진 대학 4년을 다녀. 그러면서
시험을 근데 방학 때 공부해서 반수하듯이 그렇게 하면 되는 거지. 아, 그렇게도 못하고 무슨 명문대를 가려고 삼사수를 해요. 인생 허비하는 인생이지 그게. 그러니까 앞만 보고 가야지 뒤를 보면 안 되는 거야. 앞에 대학원이 있고 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어떤 A라는 대학을 가고 싶어 그러면 A라는 대학원 가는 게 쉬워요. A라는 대학을 들어가는 게 어렵다고. A라는 대학원은 전국의 고등학생이 다 대학 가려고 달라들기 때문에 경쟁이 치열한데, 대학원은 돈 벌 사람 빠지지, 외국 유학 갈 사람 빠지지, 예? 뭐 딴짓 하는 사람 빠지지. 그래서 지원 경쟁률이 대학원이 적단 말이에요. 그러면 대학원은 자기 전공만 해서 잘 영어만 잘하면 들어가는 거야. 그리고 대학원 나왔어. 석사까지 받았어. 근데 그 대학 석사 받은 사람이 그 대학 3학년 학사로 다시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대학 석사 졸업생이라 봐도요. 그렇게 가는 게 석사도 따고 학사도 따고 두 번째 학사까지 다 따니 시간 절약돼서 학벌은 3배로 따는 거지. 같은 시간에 왜 삼수 사수 하면서 대학교 4년제 하나만 따? 같은 몇 년 동안 6년 동안 대학원까지 졸업장 학사 석사가 3개예요. 3개. 그래서 4년을 내가 서울대를 못 갔어. 인서울 수도권에 있는 대학을 못 갔어. 그러면 어떻게 해? 지방대를 가든지 사이버 대학을 가든지 이래가지고 4년을 고시 공부한다 하고 공부를 하기 위해서 저기 저렴하게 학교를 다니는 게 나아요. 근데 나는 지방 공부 못하는 학생, 여기 잘하는 학생도 많어. 근데 점수가 안 돼 지방대를 가겠다. 근데 자기가 대구 살면은 경북대 가면 되는데 서울 사는데 대구 가서 경북대 다니면 조금 엄마 못 보고 그러면은 외롭잖아. 그럴 때는 뭐 경북 대학이나 전북 대학을 가도 좋지만 서울에 있는 유명하지 않는 대학을 그냥 다니면서 서울이라는 인프라를 활용하면서 다니면 기분도 좋아요. 그리고는 자기가 4년 동안 고시 공부한다. 아니 저기 친척 중에 저 검사하신 아저씨는 저기 그냥 고시원 들어가서 고시 공부하고 뭐 이런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렇게 할 바에는 대학 학벌 따면서 공부를 하지. 그게 낫지. 근데 이제 공부 못하는 애는 계속 공부 못한 이유가 뭐냐면 자기가 못하는 거를 못한다고 생각하고 잘하는 거를 즐거워해요. 그러면은 전반적으로 성격이 균등하게 올라가질 않고 한쪽만 좋아. 그리고 한쪽이 기초가 없는데 무너진 건 계속 무너져. 그러니까 상급 학교 갈 때 불리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급 학교 갈 때 불리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돼? 두루두루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90점까지 달라붙어야 돼. 90점까지 전 과목이 다 달라붙어야 돼. 못해도 80점까지 달라붙으면 과외를 하든 무엇을 하든 기출문제 무엇을 하든 80에서 90까지는 노력으로 된단 말이에요. 근데 80점까지는 노력으로 된다고. 그런 기출문제를 다 외고 그러면 되는데 그게 성품이 부족해서 끈기가 없어서 80점을 전 과목을 못 맞는 거예요. 그러면은 80점부터는 공부를 잘 가르치시는 분들 가이드 받으면 90까지는 간다고. 90에서 100점 맞는 건 어려워요. 걔가 똑똑해야 돼. 그 분야를 좋아해야 되고. 그렇지만 90점까지는 80점까지는 자기가 노력으로 되고 그리고 아주 잘 가르치시는 분 도움 받으면 80에서 90점 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노력을 해야지 돈이 안 벌려도 어떻게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요렇게도 해보고 막 이래가지고 결국은 기업체를 이루어내서 내가 공을 받고 돈을 받을 때 충격받지 않고 돈을 그때그때 쉽게 즐겁게 받아내는 글러브질을 하듯이 돈 버는 게 쉬워요. 근데 돈을 버는데 스트레스는 기업체가 다 감당을 하고 시스템. 자기는 그냥 글러브질 탁탁 받을 때 기분이 좋은 손맛이 있는 거예요 이게. 모르겠으면은 글러브질을 해봐. 손맛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죽이 충격을 받으면서 나는 그 강속구를 딱 낚아챘다는 그 쾌감이 손맛에 있는 거야. 그래서 기업 활동이 즐겁고 경제 활동이 즐겁게 되도록 그 적정 비율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너무 고급 글러브인데 길들이기가 힘들어. 그러면 어떻게 해?
충격은 안 받아. 근데 내가 근로부질이 힘들어. 그게 뭐냐면 돈은 아주 잘 버는데 내가 그 기업체 활동에 적응하는데 스트레스가 오는 거야. 그러니까 월요병이 오는 거야. 그게 뭐냐면은 좋은 메이커 있는 글러브인데 너무 근로부질이 힘들어. 내가 이거 접고 피고 하는 게 힘들어. 고통스러워. 그러니까 뭐냐면 좋은 회사 갔는데 적응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손에 맞춰야 되는 거예요. 어? 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글러브 구조도 야 여기 각을 잡는 게 있어요. 탁 해가지고 망치로 막 때려. 그러면 걔가 부들부들해. 그런데 다른 데는 단단해. 단단할 때 단단하고 선을 내가 X자로 할 것인가 Y자로 할 것인가 11자로 할 것인가 자기가 각을 잡아야 돼요. 그건 자기 손 모양에 맞춰서 잡아야 돼요. 근데 그거를 글러브집 아저씨가 주는 대로 해. 그러면은 그거는 아마추어인 거예요. 프로 선수는 자기 손에 맞춰서 잡아줘야 돼요. 그러니까 뭐냐 이게 그 비즈니스 아주 잘하거나 조직의 천재들 이런 사람 머리를 안 써요. 감으로 한다고. 근데 감으로 할 때는 감정에 충실한 사람이 감이 정확해요. 감정에 충실한 사람. 자기가 이거 한두 번은 버티는데 이거 30년은 못 버틴다. 그러면 어떻게 해? 그 바닥에 있어야 돼. 그러면은 조직을 바꾸는 거야. 자기 감정에 맞게. 그렇게 자기가 능동적으로 해야 돼요. 능동적으로. 그리고 자기가 잘 몰라 그 과목을. 그러면 예상 문제만 다 외워버려 그냥. 80점까지는 할 수 있다니까. 어려운 문제만 출제하면은 안 되게 돼 있어요. 어려운 문제는 조금만 내고 대충은 풀 수 있게 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출문제 다 가면 80점은 무조건 받게 돼 있어. 아무리 수학 못해도 기출문제 중심으로 다 예? 초등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문제 준비를 해. 그럼 80점은 맞아. 그러면은 수학과 갈 것도 아닌데 수학은 대충 받고 다른 거 잘하면 되지. 수포자가 제일 많다며요. 우리나라에. 과목 중에. 국어 포기자는 또 없대요. 글씨는 읽을 줄 아니까. 예. 그러니까 국사랑 국어 포기자는 없다는 거예요. 예. 근데 수학 포기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거는 뭐 기초 훈련이 안 되는 거야. 예? 그러면은 어떻게 해? 80점 목표를 딱 잡고 적성이 안 맞으면 그렇게 하면은 다 할 수 있는데 그거를 왜 저 40점을 맞아? 포기를 해서. 왜 20점을 맞아?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하면은 자기 인생을 자기가 돈벌이를 못 한단 말이에요. 그 문제는 뭐냐면 60부터 할 일이 없는 거예요. 120살까지 해야 되는데. 그러면 자기의 일이 있지, 그 60세에 누가 취직을 시켜줘요? 자기가 하는 일이 자기 직업이 돼야 되는데, 그건 자기가 60부터의 직업은 자기가 창조를 해내야 되는데, 우리 시대까지는 정년퇴임해서 사는 흐름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39세에 정년퇴임을 시켜요. 39세에 정년퇴임 시킨다고. 자기 혈족이 아니면. 그렇다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유태인처럼 하는 게 제일 좋다고 봐요. 물론 이제 하나님께 계시받아가지고 지혜를 받아서 하면 좋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 나는 이게 유대인들 식으로 사는 게 좋다. 그러면 유대인들은 친척끼리 몰려서 산다. 아는 사람 아니면 믿지 않는다. 모르는 사람은 스트레스 받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 루틴을 딱 정해가지고 돈만 버는 거. 예? 그래서 그리고 이제 이거는 재질이 다른 거예요. 고무공인 거예요. 예? 고무공 필요하신 분. 시훈이? 시안이? 얘 너 뛰어나와봐. 뛰어나와봐. 예쁜 어린이. 제 이름이 내가 외웠었는데 빨리 뛰어나와. 이름 맞죠? 내가 맞췄어. 아, 내가 애기들 이렇게 1대1로 막 뭐 상담하고 이런 거 잘 안 하고 그냥 무식하게. 목사님은 무식하니까. 야, 공부 잘해야 돼. 그리고 어떻게 공부 열심히 하면 청소년 때 되면은 사춘기 때 되면 성욕이 생겨.
그러니까 성욕이 어떻게 이렇게 뭉치지 않게 운동하고 땀하고 막 혈액순환 잘 되게 해서 이게 회전시켜야 돼. 그러면 성욕이 온몸을 사로잡질 못해. 그래서 성욕이 온몸을 막 사로잡고 어떤 신체 부위로 어떤 욕구가 막 이게 통제불능이 되고 이렇게 하지 못하도록 진을 빼야 돼. 공부하고 운동하는데.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내가 뭐 상담을 해줄 수 없어. 상담을 해줄 수 없어. 예? 상담은 예? 기도를 해서 성령님께 받고 이제 저 친한 사람하고 이렇게 하면 되는데 목사님은 이 오후 시간에는 새벽하고 좀 달라요. 멘탈 무장하는 걸 하는 거예요. 제가 왜 오늘 기업론을 했냐면 공부를 하기 싫잖아. 근데 공부할 때 이렇게 힘든 거 생각해내고 해내고 뭐 못 풀던 문제를 해내고 이러면은 자기 스스로 자기가 문제를 풀어가는 그 태도가 생기니까 나중에 비즈니스나 자기 업을 할 때 그게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 따라하세요. 취미로 정치 비평을 하자. 그러면 정치인들이 하는 거는 국민을 위한다고 그러는데 국민들의 소리를 듣겠습니다. 이렇게 요청을 다 하고 있어요. 모든 정당이. 예? 몇몇국에 1588이 그건 피자헛이고 난 피자헛밖에 기억이 안 나. 1588. 그거 맞나? 바뀌었나? 아니 또 바뀌었을걸? 모르겠어. 그 대리기사인가? 대리운전인가? 하여튼 뭐 이래가지고 정당마다 15 뭐 16 뭐 이래가지고 그 상담 전화가 있어요. 국민들의 소리를 듣겠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하면은 사회가 더 좋아질 것 같아요. 저는요 제 생각은 이래요. 자기 생각하는 거를 좋아한다고요. 그러면 그렇게 하면서 화풀이를 하시라니까? 에? 아니 저 한동훈 씨 저 수십 년 동안 직장 선배로 자기 끌어준 어떻게 윤 씨 아저씨 저렇게 때릴 수가 있냐? 에? 에? 저거 배신자 아니냐? 저거 같은 우파인데 저거 난 마음에 안 든다. 그럼 뭐 얘기해도 안 잡아가요. 옛날에 얘기하면 잡아갔어. 아시겠어? 옛날엔 잡아갔다고. 에? 몰래 저기 뭐 수사관들이 와서 잡아갔다고. 요즘은 큰일 나요. 잡아가면. 그리고 정당들마다 얘기 좀 해주세요. 우리는 국민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겠습니다. 이런 거. 그러면은 뭐가 있으면은 정치평론하면서 생활하고 저기 사업하고 이럴 때 스트레스 받으면 얘기를 하시라니까. 그러니까 바깥으로 풀라니까. 스트레스 풀라고 세금 받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우리한테 저기 세금 걷어가면서 자기네들한테 불평불만을 얘기해 주세요. 대신 세금만 꼬박꼬박 내주세요. 그러니까 뭐 어때? 스트레스 받으면 정치 평론을 해서 정치 발전을 이루면서 스트레스를 푸는 식으로 하고 몸이 건강해지도록 하면서 몸을 건강하게 하면서 성욕을 통제하는 거라고. 이런 거를 대학교 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돈 벌어가지고 가족들한테 즐겁게 써야지. 돈 벌 때 스트레스 너무 받으면 안 되니까 스트레스 완충작용인 버퍼 역할을 하는 글러브로 내가 내 사이즈에 맞는 근데 자 따라서 내 감정 사이클에 맞는 내 스타일이란 것은 내 감정이 행복을 느끼고 불행감을 덜 느끼게 하는 구조로 조직을 만드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직을 완전히 소유할 작정으로 하면 그렇게 가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예를 들어 이거 비영리 단체지만 조직을 만들 때 나는 교인들한테 공경받을 때는 그걸 다 감사를 드려야 되니까 부담스러워. 그러니까 부모님한테 잘해드리면 되는 겁니다. 목사님한테 안 해줘도 되는데 대신 목사님 설교 잘 듣고 실천하세요. 요게 더 좋은 거지. 학생들한테 내가 뭐 과일 얻어먹고 뭐 이런 거보다 학생들이 공부 잘하고 그런 게 더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은 그 죄인들 대상으로 하니까 어떻게 해요? 일방적으로 괴롭혀야지 사람이 딱 잡히는 거지. 자기가 왔다 갔다 방황이 되고 공부가 안 되고 범민이 되고 짜증이 나고 막 이럴 때 야, 다 하지 마. 이쪽으로만 가. 이렇게 해야지 자기가 거기서 벗어나는 거예요. 목사님이 상담해주고 너 잘할 수 있어 친하게 지내고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예? 군대 사령관이 다 들어줄 거 들어주고 그러면 지휘가 안 되는 거예요. 야, 너희는 그리스도의 군대야. 하고 싶은 거 다 스톱해. 운동해, 공부해. 그리고 자기의 업을 세울 수 있도록 공부하고 운동해. 그러면 어떻게 돼? 취직할 땐 전공만 잘하면 돼요. 대학만 잘 들어가고 전공만 잘하면 취직하는 거야. 그러면 안 돼. 우리는 우리 회사가 아니니까 거기서 나올 때를 대비해서 내 사업을 하고 내 관계를 확보하고 내 인생을 살아야 돼. 그래서 전 과목을 다 들이받아가지고 해내야 되는 거예요. 돈이 생기는데 적성이 어디 있어? 돈만 생기면 다 하는 거지. 돈이 안 생기니까 이거 하기 싫은 과목이 있고 이거 하고 싶은 과목이 있는 건 돈이 안 생기니까 그런 거예요. 보상이 생기면요. 하기 싫은 것도 보상이 없는 하고 싶은 것보다 더 하고 싶은 거예요. 아시겠어요? 예? 보상이 있을 걸 생각하라 이거요. 예? 보상이. 근데 자기가 땀 흘렸는데 자기가 진두지휘를 해. 근데 누가 간섭을 못 해. 그게 뭔 줄 알아요? 자, 따라하세요. 달러를 벌면 국가의 간섭이 적어진다. 외화벌이를 하는 기업체는요. 죽일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국가에서 제일 중요한 게 원화가 아니야. 원화는 정부에서 찍어낼 수도 있어. 돈 없어? 찍어내. 이래가지고 그 양적 완화시켜가지고 그걸 처리해버려가지고 왜 그냥 급한 대로 그 국민들 눈 가리고 앙웅할 수가 있어. 근데 달러는요 이걸 못해요. 달러는 버는 수밖에 없어. 그래서 국제 활동을 해가지고 민간 외교를 하더라도 달러를 벌어들이는데 도움되는 민간 외교관이 되거나 사업가가 되거나 정치인이 되거나 이러면은 그 사람은 국가 통제를 벗어난다고 보셔야 돼요. 기능적으로. 예를 들어 어떤 분이 짜장면을 잘 만드시는데 짜장면집을 차렸는데 손님이 많이 와. 그러면은 그 사람은 그 짜장면으로 인해서 짜장면집이 잘 운영이 되니까 그분 자체가 뭐랄까 그 짜장면 집에 의해서 박해를 당하지 않을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근데 짜장면 집인데 짜장면은 잘 만들질 않고 우산을 잘 만들어. 그러면 짜장면 집에서 우산 팔려고 그러면 내쫓김 당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짜장면 먹으러 오는 장소에서 짜장면 잘 만들어. 그러면 그 사람은 짜장면 집에서 내쫓김을 받을 수가 없는 구조로 들어가는 거예요. 국가를 먹여 살리는 건 달러예요. 달러를 벌어들이면 그 사람은 세금은 많이 걷어감을 당할지라도 그 사람 사업을 방해를 못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얘기를 하는데 국제적으로 항상 생각하라 이거예요. 아까 무슨 물건 만들면 70억인데 70억 대상으로 사업하는 건데 기껏 해봤자 7천만 원한테 하는 거라고. 한국말로 사업하면. 아까 박사님이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 넓게 보고 살아야 된다. 그래서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는데 사업까지 할 것까지 생각하면서 초등학교 때 공부를 하시면 안 질려요. 공부할 때. 글러브도 줄까 이러다가 이거 목사님들하고 써야 돼서 나중에 더 좋은 거 생기면 줄게요. 우리 5분 동안 기도하고 집에 갑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내가 공부하기 싫은 과목 전혀 없게 하시고 도전적으로 밀어붙여서 공부할 수 있게 해주시고 장기적으로 평생 자기 개발할 수 있도록 아버지 홀로 서는 정신력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멘탈 짱이고 갑이 되는 아버지 하나님 그런 정신력 소유력 자가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죽지 않게 하옵소서. 지치지도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공부하는데 새 힘을 더해 주시옵소서. 우리 5분 동안 주여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제 공부를 시작합니다.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